이는 류의 2살 난 남동생 카테로입니다. 두 아이는 비극적인 비행기 추락 사고로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오늘 두 아이는 같은 비행기 사고로 아이들을 잃은 학교 이사장님을 만나러 갑니다. 이사장님은 두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 합니다. 들어오자마자 이사장님은 왜 이렇게 늦었니? 라고 묻습니다. 아침부터 너희를 기다렸단다. 카테로는 이사장님을 텁수룩한이라고 부릅니다. 류는 입을 다물고 이사장님께 사과합니다. 이사장님은 나랑 같이 살려면 우리 학교에서 파트타임 베이비시터로 일해야 해 라고 말합니다. 이후 세이카와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 데려가는데 아이들이 서로 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이카가 말한다. 이건 회장 아들이 만든 베이비시터 동아리야. 하지만 아무도 가입하려 하지 않았지? 그래서 동아리는 결성되지 못했어. 류가 말한다. 동아리 첫 번째 회원으로서 베이비시터 동아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세이카는 눈물을 닦으며 그의 고귀함에 감동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류에게 행운을 빌며 떠난다. 류는 놀이방 문을 연다. 아이들은 모두 놀던 것을 멈추고 그들을 쳐다본다. 그러고는 세이카에게 달려가 그의 뒤에 숨는다. 한 아이가 보호자의 귀를 잡아당기자 그는 깨어난다. 류가 새로운 베이비시터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남자가 두 사람에 대해 들었다고 대답합니다. 류에게 다가가면서 유제타 요시히토라고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 학교 졸업생이며 아이들의 유일한 보호자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유제타에게 우리 저 사람들이랑 놀아도 돼요? 라고 묻습니다. 유제타가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봐 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일제히 자기 이름을 외칩니다. 유제타가 이름 열차를 만들어 자기소개를 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키린입니다. 두 번째는 타카입니다. 세 번째는 타쿠마이고 쌍둥이 동생은 카즈마입니다. 막내는 미도리입니다. 그런 다음 류는 카테로를 소개하고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타카는 그를 괴물이라고 부르며 모두에게 괴물 카테로를 공격하라고 말합니다. 류는 충격을 받고 그들을 멈추며 내가 너희를 위해 괴물이 되어줄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모두 그를 공격하여 칼로 찌르고 뺨을 잡아당깁니다. 카테로는 형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를 구하려 하지만 매번 밀쳐집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류는 그에게 괜찮아. 다른 데서 놀아요라고 말합니다. 카테로는 책장으로 가서 책을 한 권 꺼냅니다. 그런 다음 다른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류를 봅니다. 유제타가 묻는다. 내 큰형을 다시 보고 싶니? 카테로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고는 묻는다. 이 책을 내게 읽어줄까? 고개를 저으며 류를 바라본다. 유제타는 그가 외로워하는 것을 알아채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한다. 이 방에서는 내가 부르지 않으면 너를 알아채지 못할 거야. 유제타는 류를 불러 말한다. 내 교대가 끝났어. 그리고 미도리를 류에게 건네주며 묻는다. 아이들을 혼자 볼 수 있겠어? 류는 대답한다. 응, 할 수 있어. 떠나면서 그는 생각한다. 내가 부탁했더라면 남았을 텐데. 이제 류는 미도리의 기저귀를 갈고 타카가 그에게 달려든다. 키린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배고파. 내가 음식을 만들었어. 그러고는 미도리를 끌어당기며 말합니다. 내가 엄마고 너는 아기야, 미도리. 류가 그녀를 멈추며 말합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 갑자기 쌍둥이들이 음식을 뛰어다니자 그녀는 놀랍니다. 카즈마가 넘어져 오려고 하지만 류가 그를 들어 올립니다. 타쿠마가 그를 토닥이며 말합니다. 아파, 아파, 날아가라. 그러자 카즈마는 기분이 나아집니다. 키리는 망가진 음식을 보고 슬퍼하지만 류가 그녀를 위로합니다. 미도리가 울기 시작하자 류는 재빨리 그녀를 안아 올립니다. 타카가 다시 그에게 올라타 귀를 잡아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카테로를 보며 괜찮냐고 묻고 카테로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타카가 다시 공격하며 그의 주의를 돌리고 카테로는 혼자 남은 듯하다. 아이들의 엄마들이 도착하고 아이들은 엄마들의 품으로 달려간다. 키린 엄마가 류가 누구냐고 묻자 류는 자신을 소개한다. 그러자 엄마들도 자신들을 소개한다. 미도리 엄마는 유카리, 타쿠마와 카즈마 엄마는 유미, 키린 엄마는 이오이다. 류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동생 카테로입니다. 라고 말한다. 카테로가 책을 보는 동안 모두들 카테로에게 인사한다. 이제 모두 류에게 손을 흔들며 내일 봐요 라고 말한다. 류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타카의 형이 나타나 타카, 갈 시간이다 라고 말한다. 그가 류를 보며 묻습니다. 너 누구야? 류는 그에게 말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조교입니다. 타카의 형은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야토고 너랑 같은 학년이야. 너는 우리 반으로 전학 온 전학생이지. 류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그는 꽤 무서워 보이지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카는 형에게 말합니다. 나 집에 안 갈 거야. 하야토는 말합니다. 너는 간다. 그래서 타카는 말합니다.
아니, 류랑 더 놀 거야. 그는 하야토에게 맞고 울기 시작합니다. 류는 말합니다. 그 애를 때릴 필요는 없잖아. 타카는 하야토의 다리를 치며 심술궂다고 부릅니다. 하야토는 혼자 외로워 보이는 동생을 류가 돌봐주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한다. 류는 그래 하고 말한다. 그 후 하야토는 타카와 함께 떠난다. 류는 카테로에게 다가가 그 책을 내가 읽을까? 하고 묻는다. 하지만 카테로는 류의 무릎에 쓰러지며 거친 숨을 쉰다. 류는 서둘러 하야토를 따라잡아 가장 가까운 병원을 알려달라고 간청한다. 동생이 열이 난 것이다. 하야토는 동의하고 타카를 어머니 사무실에 재빨리 내려준 후 류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간다. 가는 길에 류는 아기 동생을 혼자 두고 온 것을 후회한다. 병원에서 카테로가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의사는 류에게 열이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다고 말한다. 잠시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나중에 간호사는 카테로가 깨면 집으로 데려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류는 밖으로 나가 부모님께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화기를 든 채 눈물을 흘립니다. 그는 부모님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이제 카테로만 남았다는 생각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때 회장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드디어 울었구나 하고 말합니다. 그녀는 장례식 날 자신과 류 그리고 카테로만 울지 않았던 것을 떠올립니다. 그녀는 그에게 떠나보낸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혼자인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후 류는 병원에 들어갑니다. 간호사는 우는 카테로를 안고 나오며 카테로가 깨어난 후로 계속 울고 있다고 말합니다. 카테로가 팔을 벌리자 류가 그를 껴안으며 왜 더 일찍 부르지 않았냐며 바보라고 한다. 부모님을 다시는 못 볼 거라는 사실을 카테로가 깨달았을까 궁금해한다. 그날 밤 회장이 이불을 덮어준다. 회장이 떠난 후 류는 눈물을 흘리며 회장의 말이 맞다고 정말 혼자가 아닌 것을 깨닫는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세이카와에게 시든 꽃이 어디서 왔냐고 묻는다. 세이카와는 류와 카테로가 당신을 위해 꽃을 꺾었다고 설명한다. 그러고는 꽃을 버리려 하지만 회장은 꽃을 다시 가져가며 얼굴을 붉히며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한편 선생님은 류에게 자기소개를 해달라고 한다. 류는 말을 더듬지만 하야토를 보자 자신감을 얻고 자기소개를 한다. 어린이집에서 타카는 카테로에게 좋아하는 책을 함께 읽을까 묻는다. 카테로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아이들은 신이 나서 웃는다. 잠시 후 류는 파워레인저 책을 읽는다. 타카가 내가 레드레인저야 라고 말하지만 타쿠마와 그의 남동생도 레드레인저가 되고 싶어 한다. 키린이 나는 핑크레인저야 라고 말하고 유제타는 미도리를 껴안고 잠이 든다. 다음 날 아침 류는 카테로가 자신의 가슴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눈을 뜬다. 그는 몽롱한 눈으로 몸을 일으켜 카테로를 껴안고 부모님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떠올린다. 갑자기 늙은 할머니 문을 쾅 열며 아이들에게 침대에서 나와 학교 준비를 하라고 소리치자 류는 깜짝 놀란다. 세이카와는 이미 아침과 점심을 준비했다고 말한다. 늙은 할멈이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동안 카테로는 할멈의 머리채를 잡고 털복숭이 라고 부른다. 할멈은 다시 털복숭이라고 부르면 너도 똑같이 머리를 깎아줄 거야 라고 경고한다. 세이카는 그를 상상하며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류에게 교복을 건네줍니다. 그녀의 학원 학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교복을 사다 준 수고에 감사하며 그녀가 떠나는 것을 봅니다. 어린이집에서 카테로가 신발을 벗자 유제타는 구두쇠 해그가 류에게 교복을 사다 주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는 카테로에게 수업에 간다. 점심때 돌아오겠다 라고 말하고 어린이집에 그를 남겨둡니다. 수업으로 향하는 길에 다른 학생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때문에 약간 당황합니다. 바로 그때 하야토가 나타나 아이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류는 뒤돌아서 너 여기 뭐 하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타카는 카테로가 류를 따라오고 싶어 해서 함께 왔다고 설명합니다. 카테로가 류를 껴안고 다른 아이들이 류에게 놀자고 하자 그는 당황합니다. 하야토가 아이들을 잠재우려고 주먹을 들자 타카는 눈물을 흘리며 형을 똥머리라고 부르며 도망치다가 사나운 여자아이와 부딪힙니다. 여자아이는 아이들이 왜 여기에 있는지 묻고 학교를 놀이터로 만들었다며 아이들을 야단칩니다.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며 류에게 매달립니다. 류는 사과하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 데려갑니다. 이 여자아이는 아마다라는 학교의 수재이지만 그녀의 행동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가 류에게 너무 심하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무시하고 가버립니다. 한편 그들은 어린이집으로 돌아와 유제타가 평소처럼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야토가 그를 때려 잠에서 깨웁니다. 류는 일어난 일 때문에 슬퍼 보이는 카테로를 알아챕니다. 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위로합니다. 이남하다가 나타나 학교 선생님인 타카의 어머니가 보낸 타카의 잊어버린 도시락을 줍니다.
하지만 그녀가 거기에 있자 아이들은 두려워 떨었다. 이나마다가 떠나려는 순간 유제타가 배가 아프다고 고통스러워하며 소리쳤다. 그는 하야토에게 간호실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고 자신이 없는 동안 류와 이나마다에게 아이들을 돌보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해했다. 류는 이나마다에게 혼자서 할 수 있어요 라고 안심시켰다. 선생님은 수업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나마다는 유제타가 맡긴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남겠다고 고집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마치 무서워하는 다람쥐처럼 그녀의 모습을 피해 류 뒤에 옹기종기 모였다. 그 후 이나마다는 자고 있는 미도리를 안아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녀는 얼굴이 빨개지며 큰 소리로 그냥 돕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 미도리가 깨어납니다. 미도리가 울기 시작하자 류가 달래줍니다. 타카가 이나마다를 향해 칼을 겨눕니다. 아이들은 모두 그녀를 악당이라고 부르며 공격하려 합니다. 이나마다는 누구를 악당이라고 부르는 거냐며 화를 내며 아이들을 놀라게 합니다. 바로 그때 류는 이나마다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아이들에게 잘못을 사과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의 강제적인 사과를 원하지 않고 말 안 듣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고생하는 류가 안쓰럽습니다. 류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이 부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나마다는 베개를 던지며 그런 미소 짓지 말라고 합니다. 그녀는 봉제 인형을 던지며 류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지만 자신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울먹입니다. 공부밖에 잘하는 게 없어요? 이나마다가 눈물을 닦는 동안 키리니는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울지 마세요 라고 그녀가 말하자 아이들은 모두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안아주고 아이들은 모두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곧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평화롭게 잠든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잠시 후 카테로는 스웨터에 있는 호랑이를 응시하고 류는 그 이유를 묻습니다. 키린이 대답합니다. 타카가 카테로를 모욕했기 때문이에요. 진짜 호랑이를 본 적도 없으면서 호랑이 티셔츠를 입는 건 바보 같다고 말했대요. 타카는 그냥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야토는 자신의 머리를 치며 카테로를 모욕한 것에 대해 타카를 야단칩니다. 타카는 울면서 형, 항상 저한테 이래요. 저를 싫어하는 거죠? 라고 말합니다. 하야토는 그를 특별히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고 딱 잘라 말하고 타카는 더욱 울면서 유제타에게 달려간다. 형, 싫어. 하고 소리친다. 하야토는 타카를 안아 집으로 데려간다. 그 후 류는 카테로에게 이번 주말에 함께 동물원에 가자고 제안한다. 다른 아이들도 동물원에 가고 싶다고 말한다. 유제타가 나타나서 자신이 모두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하며 주말 아르바이트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인다. 저녁 식사 중 카테로가 식사하는 동안 류는 회장에게 동물원 소풍 허락을 구한다. 회장은 허락하지만 엄마들도 함께 가므로 유제타에게는 돈을 주지 않겠다고 말한다. 류는 회장에게도 함께 가자고 초대하지만 회장은 동물원은 지저분한 곳이라며 거절한다. 소풍 당일 세이카와는 회장으로부터 류에게 소풍용 도시락과 용돈을 건넨다. 동물원에서 그는 받은 돈으로 유제타에게 돈을 내겠다고 제안한다. 유제타는 거절하지만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서 함께 오지 못한 아버지들에게 팔 계획이다. 히토가 농구복을 입고 나타나 연습을 가야 한다며 타카를 내려준다. 이제 모두 동물들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먼저 코끼리를 보고 놀란다. 유제타는 아이들이 신나게 여러 동물들을 구경하는 모습을 여러 장 찍는다. 호랑이가 유리 너머로 포효하자 아이들은 겁에 질린다. 모두 유제타와 어머니들에게 달려가 무서워서 떤다. 카테로는 여전히 호랑이 앞에 서서 아무렇지도 않아 보인다. 류는 그의 얼굴에서 극도의 공포를 본다. 그는 카테로를 들어 올리며 야생이었다면 카테로가 먼저 잡아먹혔을 거라고 깨닫습니다. 그 후 그들은 귀여운 호랑이 새끼들을 봅니다. 유제타는 점심시간이라고 말하고 류는 사물함으로 가서 도시락을 꺼냅니다. 그는 카테로를 보고 무언가를 응시하다가 돌아봅니다. 함께 동물원을 즐기는 가족을 보고 그는 자신의 부모님을 떠올립니다. 바로 그때 유제타가 그를 불러 서두르라고 합니다. 엄마는 귀여운 동물 모양의 음식으로 가득 찬 세카와의 놀라운 도시락을 칭찬합니다. 점심 후 유제타는 아이들과 토끼 사진을 찍으며 아버지들이 이 귀여운 사진을 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카테로는 양을 가리키며 회장님처럼 샥이라고 부릅니다. 류와 카테로는 할머니 옆에 서고 유제타는 그들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 후 타카는 카테로에게 매를 보여주며 자랑하고 자신의 이름도 매를 뜻한다고 말한다. 류는 타카에게 하야부사라는 매의 이름에도 하야토의 이름이 들어있다고 말한다. 타카는 카테로를 데리고 가면서 하야토가 자신의 형제가 아니라고 부인한다. 그 후 그들은 장난감 가게를 방문한다. 아이들은 장난감을 집어들고 엄마에게 사달라고 조른다. 카테로는 덥수룩한 할머니 모양의 열쇠고리를 원한다.
류는 카테로를 데리고 계산하러 가고 타카와 유제타는 잠시 맡겨진다. 유제타는 타카에게 형에게 줄 기념품을 사라고 하지만 타카는 얼굴을 붉히며 사양한다. 바로 그때 그는 형과 닮은 사람을 보고 유제타가 기념품을 고르는 동안 그를 쫓아간다. 다른 사람들은 유제타에게 다가가지만 타카는 보이지 않는다. 어두워지자 타카는 형을 따라 뛰지만 그 남자는 시계를 보며 자신이 형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는 되돌아갈까 생각하며 뛰기 시작하지만 넘어집니다.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형을 부르며 울습니다. 바로 그때 하야토가 와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하야토는 그를 바보라고 부르며 길을 잃었다고 울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류도 그곳에 도착하여 타카가 괜찮은 것을 보고 안도합니다. 하야토는 타카를 때리며 사과하라고 합니다. 후에 모두 하루가 끝나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류는 하야토가 와서 다행이라며 타카가 하야토 없이 정말 외로웠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야토는 어머니가 타카를 혼자 두고 간 자신을 때렸기 때문에 왔다고 말합니다. 카테로와 타카는 잠들었다. 타카는 잠꼬대로 사랑해, 형이라고 중얼거렸다. 하야토가 바보야, 나도 너 싫어하지 않아 라고 말했다. 류는 하야토를 놀리며 차갑게 보여도 내가 내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라고 말했다. 다음 날 카테로가 책을 읽는 동안 다른 아이들은 모두 놀고 있었다. 유제타는 달력을 보고 발렌타인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이들을 가까이 부르며 손을 내밀었지만 아이들은 무표정이었다. 카테로는 유제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는 지게 아니야. 엄마들이 보낸 발렌타인 선물을 원해 라고 말했다. 유제타가 한숨을 쉬자 아이들은 모두 자신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외쳤다. 한편 교실에서는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발렌타인데이에 대한 수군거림이 이어지고 있다. 소심한 유키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냐고 묻자 유키는 당황하여 어색하게 웃는다. 한 남자아이가 류에게 발렌타인 초콜릿을 받았냐고 묻는다. 류가 아니라고 하자 류를 짝사랑하는 유키는 안도하며 미소 짓는다. 그때 한 여자아이가 하야토에게 초콜릿을 건네지만 하야토는 싫어하라고 거절한다. 남자아이들이 괴짜야. 싫으면 우리 줘 라고 소리친다. 여자아이들에게 초콜릿 세례를 받는 수제 야기가 주목받고 있다. 선물 증정이 금지된 학교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해 이나마타는 분노한다. 여자아이들이 무슨 문제야? 라고 따진다. 재미없는 사람이네 라고 말한다. 야기가 나서서 수업 후에 그 너그러운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이나마타에게 어제 베이비시터 돕는 거 도왔었지? 라고 묻습니다. 사실 베이비시터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어요. 그 동아리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이나마타는 어린이집에서 새로운 회원을 환영한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녀는 격분하며 동아리에 직접 물어보겠다며 소리치고 나갑니다. 야기의 친구 네즈는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나마타는 그 소녀의 말을 되새기며 자신이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어디를 가든 즐거움을 망쳐요. 라고 말합니다. 아이들도 자신을 싫어할까 봐 어린이집에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 야기가 어린이집에 가서 베이비시터 클럽에 가입하겠다고 합니다. 류는 누군가가 베이비시팅에 관심을 가져서 매우 기뻐합니다. 그러고는 자신과 어린이집 아이들 한 명씩을 소개합니다. 야기는 자신을 소개하고 키린의 귀여운 따은 머리를 칭찬하고 키린이는 기뻐하며 자랑합니다. 그러고는 타키는 너의 형처럼 멋지다라고 말하고 타키는 네, 저 멋져요 라고 열심히 대답합니다. 미도리의 눈을 칭찬하자 미도리는 기뻐합니다. 타쿠마와 카즈마에게는 너희 둘은 마치 단짝 친구 같구나 라고 말합니다. 류는 야기가 아이들과 얼마나 빨리 친해졌는지 놀랍니다. 도서관에서 이나마타는 두 소년이 야기가 항상 아이들을 노려본다고 하는 말을 엿듣고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어린이집으로 달려갑니다. 한편 야기는 카테로에게 미소 짓습니다. 그의 미소가 류를 불안하게 한다. 야기는 카테로가 통통하고 귀엽다고 말하고 야기가 카테로를 만지려는 순간 이나마타가 뛰어들어와 문을 활짝 열며 야기를 멈추라고 한다. 이나마타는 바닥에 핏자국을 보고 놀라지만 야기가 카테로의 볼을 꼬집어 코피가 난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야기의 친구 네즈가 어린이집에 나타나 야기를 변태라고 비난하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류는 겁에 질려 아이들을 야기에게서 데려가고 야기는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어서 코피가 났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네즈는 내가 초콜릿 먹는 걸 보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네즈는 야기를 데리고 가고 야기는 동아리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동의한다. 하지만 그는 아이들의 볼을 꼬집으러 가끔 방문해도 되냐고 묻는다. 유제타는 미도리의 볼을 꼬집으며 볼 꼬집는 게 재밌다고 말한다. 아이들은 초콜릿에 대해 알게 된 후 이제 초콜릿을 먹고 싶어 한다. 야기가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주려 하지만 네즈가 야기를 막는다. 아이들은 이나마타 선생님께 초콜릿을 달라고 하지만 학교 규칙 위반이라며 거절하자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린다.
하지만 이나마타 선생님은 내일 초콜릿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아이들을 달래고 아이들은 기뻐하며 뛰어다닌다. 학교 후 류와 이나마타 선생님은 함께 집으로 간다. 류는 가게에 잠깐 다녀오겠다며 이나마타 선생님에게 기다리라고 한다. 잠시 후 돌아온 류는 이나마타 선생님에게 작은 초콜릿 상자를 건넨다. 류는 학교 밖이라면 초콜릿을 줘도 괜찮다고 말한다. 이나마타 선생님은 자신이 너무 융통성이 없다고 말하고 류는 그런 모습이 좋다고 말한다. 류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가고 이나마타 선생님은 얼굴이 빨개진다. 그들을 몰래 지켜보던 유키는 둘이 사귀는 사이인지 궁금해한다. 한편 야기는 아이들을 위해 초콜릿을 사면서 네즈에게 카테로가 초콜릿으로 볼이 부풀어 오르며 코피를 흘리는 모습이 눈에 선해라고 말한다. 밤에 세이카와는 자신이 직접 만든 초콜릿을 류와 카테로에게 건넨다. 카테로가 초콜릿을 집으려 하자 세이카와가 도와준다. 초콜릿을 받은 카테로는 형에게 입을 벌리라고 하고 류가 초콜릿을 먹고 카테로에게 감사를 표하자 카테로는 미소 짓는다. 한편 이나마타는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줄 최고의 초콜릿을 고르려 애쓴다. 다음 날 아침 체육 시간에 남자아이들은 추위에 몸을 떤다. 류는 하야토에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묻는다. 하야토는 춥다고 말하고 다른 아이가 너 울보로보디야 라고 말한다. 바로 그때 유제타가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나타난다. 아이들은 유모차에서 내려달라고 조르며 흥분한다. 아이들이 류에게로 달려가자 그는 아이들의 따스함에 마음이 편해진다. 류는 유제타에게 수레에 대해 묻고 유제타는 산책 중 아이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한다고 말한다. 마치 동물들 같아. 아이들은 바보 유제타, 우리는 동물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 유제타는 야, 너희들 이상한 남자한테 납치당해서 어두컴컴한 방에 가두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라며 아이들을 놀라게 한다. 아무도 너희 비명소리 못 듣고 그냥 꿀꺽 삼켜질 거야. 류는 유제타에게 아이들을 겁주지 말라고 아이들이 정말 무서워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경고한다. 다른 소년들은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류가 훨씬 따뜻해 보이는 것을 알아채고 소름 돋게 아이들 쪽으로 손을 뻗는다. 그들은 아이들을 핫팩지라고 부르며 쫓아다니고 심지어 서로 싸우기까지 한다. 근처에서 수상한 남자가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다. 류는 유제타 뒤에 숨은 키린을 얻으려는 두 학생을 막는다. 타카는 형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한다. 한 소년이 카즈마를 잡자 카즈마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떤다. 류는 타쿠마가 덤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를 불러 돌아오라고 한다. 그가 들어서자 낯선 남자가 그의 앞에 서 있다. 그는 그를 붙잡는다. 류는 카테로를 한 소년에게 건네주고 타쿠마를 구하기 위해 달려가며 낯선 남자에게 그를 놓으라고 소리친다. 하야토는 신발을 벗어 낯선 남자에게 던지고 정확히 명중한다. 정말 멋진 수였다. 낯선 남자가 타쿠마를 붙잡은 채 쓰러지자 타쿠마는 신이 나서 웃는다. 유제타가 하야토의 정확한 투구를 칭찬하는 동안 류는 타쿠마에게 그 사람을 아는지 묻는다. 타쿠마는 기뻐하며 그가 자신과 카즈마의 아버지라고 말한다. 어린이집에서 남자가 소란을 피워서 미안하다고 말한다. 류는 그가 왜 수상쩍게 덤불 속에 숨어 있었는지 묻는다. 유제타가 설명한다. 그는 최근 칫솔 광고에 출연한 배우라고. 그는 유명하다. 쿠스케는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까 봐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류와 하야토는 그를 배우로 알아보지 못한다. 그는 자신의 명성을 과대평가했음을 깨닫고 움츠린다. 그는 정말 창피해요 라고 말하며 울먹이며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쉬는 날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까 봐 걱정되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어요. 류는 여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 좋아할 거라고 제안했어요. 쿠스케는 감사하게도 남기로 하고 류는 타쿠마와 카즈마를 불렀어요. 그리고 류는 카즈마를 들어 아버지에게 안겨주었어요. 하지만 카즈마는 울기 시작했어요. 쿠스케는 문을 열며 저 갑니다 라고 말했어요. 류는 그를 멈추며 카즈마는 모르는 사람에게 안기는 것을 싫어해요.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이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존을 떠나면 당신과 아들들 사이의 간격은 더 벌어질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쿠스케는 감동했고 눈물이 흘렀어요. 류는 아이들과 화해하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 타쿠마가 코군, 너 정말 울보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제 쿠스케는 타쿠마와 놀지만 카즈마는 돌려줘 라고 소리치며 웁니다. 다음으로 미도리와 업어주기를 하려 하자 카즈마는 다시 울기 시작합니다. 류가 카즈마를 달래줘도 카즈마는 계속 무서워서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쿠스케는 다른 아이들과 술에 끌기 놀이를 하지만 카즈마는 무서워 라고 말합니다. 유제타는 속삭입니다. 카즈마가 아버지를 이렇게 싫어하는 줄 몰랐어. 쿠스케는 한쪽 구석에 풀이 죽어 앉아 있습니다.
그러고는 아들들에게 다가가 즐거운 시간을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재밌게 놀아.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말합니다. 그는 떠나기로 결심하고 아들들에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합니다. 쿠스케는 천천히 걸어나가다가 학생과 부딪힌다. 그 소녀는 즉시 그를 알아본다. 그리고 그녀의 비명소리에 다른 소녀들이 몰려들어 배우 주의를 에워싸고 사인과 사진을 요청한다. 바로 그때 쿠스케는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류와 히야토에게 들린 다쿠마와 카즈마를 본다. 그들은 그가 돌아오기를 바란다. 배우 아빠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린다. 그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방금 자신을 아빠라고 불렀는지 묻는다. 선생님이 나타나 휘슬을 불고 이사장의 사진을 보여준다. 선생님은 수업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유급이라고 경고한다. 소녀들은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난다. 선생님은 그의 아내이며 유제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며 사과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쌍둥이들에게 그의 연기를 보여주며 그의 부재를 메우려고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지난 작품에서 그는 유괴범 역할을 맡았는데 그래서 카즈마가 그를 무서워합니다. 그녀는 그가 악당 역할을 아주 멋지게 소화했다고 덧붙입니다. 바로 그때 타쿠마와 카즈마가 그와 함께 놀아줄지 묻습니다. 쿠스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껴안습니다. 두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매우 행복해 보이고 카테로는 그들의 행복한 가족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다음 날 아침은 아름다운 벚꽃이 만발하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류는 졸업 후 고등학교 첫날을 맞이합니다. 그는 베이비시터 구인 포스터를 게시하려고 게시판으로 향하지만 이미 다른 동아리 전단지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고는 어린이집 방으로 가는데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포스터를 떨어뜨리자 카테로의 머리 위에 떨어집니다. 카테로는 가만히 서서 떼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제타 역시 카테로 머리 위의 전단지를 그냥 읽습니다. 그래서 류는 적어도 읽기 전에 떼라고 합니다. 그러자 유제타는 다른 동아리를 둘러보자고 제안합니다. 쌍둥이는 기쁘게 동의합니다. 타카는 형의 동아리를 방문하고 싶어하고 키어런도 신이 납니다. 복도에서 아이들은 손을 잡고 행진을 합니다.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데 방귀 뀌는 신용도 합니다. 너무 웃긴데 카테로는 계속 리듬을 못하네요. 류는 모두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자 다소 당황합니다. 키어런은 연극부를 열심히 엽니다. 하지만 엄마가 좀비 분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키어런과 다른 아이들은 타쿠마를 제외하고 무서워합니다. 연극부를 운영하는 엄마는 엄마를 못 알아보겠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메이크업의 힘입니다. 류는 아이들이 겁에 질려 숨고 있는 모습을 보며 사모님, 아이들이 다 당신을 무서워해요. 라고 말립니다. 그때 카테로가 류의 바지를 잡아당기며 복도로 도망치는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류는 죄송합니다. 가봐야겠어요. 라고 사과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분장을 한 유제타를 부릅니다. 복도를 달리던 쌍둥이가 엄마를 만난다. 엄마의 팔에 안겨 포옹한다. 엄마가 무엇을 하는 거냐고 묻자 류가 다른 동아리를 탐험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바로 그때 키어런이 달콤한 향기를 맡고 아이들이 그쪽으로 달려간다. 쌍둥이의 엄마도 떠나고 류는 카테로와 함께 아이들을 따라간다. 하지만 개미를 발견하고 멈춘다. 류가 개미를 가리키자 유제타와 미도리도 함께 개미를 본다. 한편 아이들은 조리실을 찾았지만 쿠키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요리 동아리에 있는 이나마타가 이 아이들은 베이비시팅 동아리 아이들이에요. 라고 말한다. 류가 들어와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것을 본 사람이 있는지 묻는다. 류와 제외한 아이들은 기뻐합니다. 이나마타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뛰어다니게 놔둔 그를 꾸짖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모두를 놀라게 했음을 깨닫고 목소리를 높인 것을 사과하며 얼굴을 부립니다. 한 여자아이가 대답합니다. 아이들을 정말 걱정하는구나. 류는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하며 말합니다. 얘들아, 가자. 타카는 먼저 과자를 먹고 싶다며 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류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그를 억지로 데려가야 합니다. 우는 타카를 달래며 그는 말합니다. 운동부에 가보자. 내 형이 거기서 야구를 하잖아. 그들은 운동부를 보러 밖으로 나가고 한 학생은 류가 기본적으로 아이 돌보는 일에 매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타카는 열심히 동아리 연습을 지켜보고 형이 자신을 쳐다보자 눈이 반짝인다. 하지만 하야토는 재빨리 시선을 돌리고 타카는 속상해서 형에게 심술 맞다고 소리친다. 하야토는 다가와 타카를 때리고 타카는 더 크게 운다. 타카는 류에게 우리 팀은 형편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한 회원이 내 말 들었다. 라고 소리치며 돌아온다. 류는 친구들이 자신에게는 없는 어떤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고 느낀다. 카테로는 개미를 더 찾지만 형의 관심을 끌려고 하다가 형의 슬픈 표정을 본다. 유제타도 그것을 눈치챈다. 아이들이 류에게 다음엔 어디로 갈 거야? 하고 묻는다.
류는 베이비시터 클럽 포스터를 붙일 곳을 찾아야 해느라고 말한다. 형은 남동생에게 같이 가자고 하지만 카테로는 고개를 젓는다. 그는 태연한 척하지만 혼자 가는 것이 서운하다. 류가 떠난 후 카테로는 무리해서 도망치듯 달려나간다. 그는 게시판 모퉁이에 포스터를 붙인다. 그리고는 형이 같이 안 가겠다고 해서 풀이 죽는다. 바로 그때 하야토가 카테로와 함께 나타나 류에게 말한다. 저도 베이비시터 클럽에 가입하고 싶어요. 지원서입니다. 카테로가 그의 바지를 잡아 끌며 그를 끌어들였다. 하야토는 말한다. 카테로가 형이 우울해 보이고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류는 동생이 자신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놀란다. 다른 아이들이 달려온다. 아이들이 쿠키를 구워 류를 위로하려고 가져왔어요. 그는 감동했어요. 동아리 활동이 끝나고 소년들은 자리에 앉았고 유제타는 그들에게 똑같은 앞치마를 만들어 주었어요. 이나마타는 아이들을 위해 가끔 쿠키를 가져왔어요. 하야토는 아이들이 먹다가 이가 부러질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화내며 그럼 먹지 마 라고 대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류는 눈을 뜨자 몸이 무거웠어요. 카테로가 그의 가슴에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는 눈을 비볐는데 회장이 갑자기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워있는 류를 꾸짖었어요. 일어나려다가 바닥에 넘어졌어요. 그는 일어나려고 애쓰지만 계속 미끄러진다. 세이카는 류의 변성기에 대해 축하한다. 하지만 회장이 그를 때리고 그는 사과한다. 농담이었다고. 그녀는 카테로를 데리고 가면서 그도 감기에 걸렸는지 묻는다. 그러면 2배로 힘들어질 거야. 카테로는 문에 서서 훌쩍인다. 그녀는 그에게 류를 위한 약을 만드는 것을 도와달라고 한다. 류는 침대에 누워서 쉰다. 한편 카테로는 그녀를 샥이라고 부른다. 류를 위해 따뜻한 담요를 든 회장은 묻는다. 담요를 말하는 거야? 나를 말하는 거야? 그가 다시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담요를 그에게 던져주며 따라오라고 합니다. 부엌에서 그녀는 레몬을 거칠게 반으로 자르고 카테로는 장마 같은 여자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녀는 그에게 작은 컵에 레몬즙을 짜라고 지시합니다. 류에게 레몬 꿀차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나아질 거예요. 카테로는 바닥에 앉습니다. 그는 컵 위로 레몬을 흔들지만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회장은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지만 그는 거절합니다. 결국 그는 겨우 한 방울을 컵에 떨어뜨릴 만큼 힘을 냅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그에게 더 세게 짜라고 지시하고 카테로는 계속 레몬을 짠다. 그녀는 서랍에서 레몬즙 짜는 기구를 찾지만 카테로가 스스로 레몬을 계속 짜도록 한다. 그는 레몬 짜는 것을 마치지만 일어서면서 즙을 쏟는다. 회장은 그에게 레몬의 나머지 절반을 건네주며 다시 시도해보라고 말한다. 그녀가 쏟아진 즙을 치우면서 카테로가 매우 끈기 있다고 말한다. 나중에 그녀는 죽을 가져와 세카와에게 류의 상태를 묻는다. 그는 열이 조금 내렸다고 말하고 할머니는 그를 쉬게 하라고 말한다. 그가 문을 닫자 류는 가족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한다. 부모님은 또 여행을 떠난다. 이번에는 카테로를 데리고 갔다. 류는 카테로를 데려가지 말라고 애원하며 돌아오지 않을까 봐 두려워한다. 잠결에 눈물을 흘리지만 카테로는 살아있고 형의 눈물을 닦아주며 깨운다. 카테로의 눈에도 눈물이 고인다. 회장이 나타나 그의 손에 레몬이 묻었다고 말한다. 회장은 따뜻한 음료가 담긴 컵을 건네주며 카테로가 만들었다고 말한다. 음료를 마시며 그는 하나님께 어린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신 것에 감사드린다. 류가 카테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맙다고 하자 카테로는 미소 짓는다. 회장은 카테로를 안아올리며 떠나야 한다고 말하고 카테로는 당황한다. 불쌍한 아이는 약을 먹으면 형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회장은 류가 아직 휴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류는 카테로가 감기에 걸릴까 봐 걱정하며 카테로는 실망한다. 그 후 그는 의자 밑에 앉아 울상을 짓는다. 세이카는 아이스크림으로 그를 유인하려 하지만 소용없다. 그는 정말 화가 났다. 다음 날 아침 미도리의 엄마는 미도리를 류에게 맡기고 떠난다. 미도리는 엄마에게 손을 흔든다. 류는 다른 사람들이 올 때까지 카테로 그림책을 읽자고 제안한다. 그 전에 그는 기저귀를 갈려고 미도리를 눕히지만 기저귀가 떨어진 것을 깨닫는다. 그가 더 많은 물티슈를 꺼내려고 캐비닛을 열자 미도리는 문으로 기어간다. 마침 학생이 문을 열자 그 학생은 냄새에 역겨워한다. 미도리가 그의 바지 다리를 잡아당기자 그는 바닥에 넘어진다. 소년이 어떻게 해? 라고 소리치자 류는 충격에 휩싸여 바라본다. 그 후 그들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눈다. 냄새 난다고 투덜거리면서 여기 똥파리 모임이야 라고 말한다. 대화 중에 카테로는 신데렐라 그림책을 들고 있다. 미도리를 똥공장이라고 부르고 카테로는 우주소녀라고 부른다. 소년이 미도리라는 여자아이를 돌보는 거냐고 묻자
똥공장이 미도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류는 카테로를 변호한다. 류는 그 이유를 묻고 소녀는 자신의 미래 딸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설명한다. 류는 혼란스러워하며 자직 학생 아니야? 라고 묻는다. 소녀는 그래. 하지만 너보다 선배야 라고 말한다. 이누이 선배라고 불러. 류는 미도리의 엄마가 이미 결혼했다고 지적하지만 이누이는 미소 지으며 사랑에는 상관없다고 말한다. 류는 당황하지만 이누이는 비웃으며 연애 경험이 부족해서 모른다고 말한다. 미도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떠난다. 나중에 유제타는 류의 얼굴 앞에서 손을 흔든다. 이누이와의 만남으로 그는 정신을 잃었다. 키리는 그가 눈을 뜬 채 잠들었다고 말한다. 불쌍한 카테로는 거기에 서서 신데렐라를 들고 류가 읽어주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류는 나중에 읽겠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유제타에게 미도리의 아버지에 대해 묻는다. 유제타는 그가 해외 발굴 중이라고 말하며 미도리의 어머니가 과부나 이혼녀가 아님을 확인시켜준다. 류는 그녀가 이누이와 남편을 속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끔찍해한다. 유제타는 류를 놀리며 그가 나이 많은 여자에게 관심이 있는지 묻지만 그는 단호하게 부인한다. 교실에서 그는 하야토에게 그 일을 말한다. 하야토는 무뚝뚝하게 그들의 선택이니 그런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말한다. 수업이 시작되지만 류는 미도리의 어머니와 그의 연애 경험 부족에 대한 이누이의 말에 잠겨 있다. 그는 한 번도 사랑을 해본 적이 없다. 사람들이 유키가 귀엽다고 말하는 것을 기억하며 그는 그녀를 쳐다본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끌리지 않는다. 류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눈치챈 유키는 얼굴을 붉힌다. 복도에서 그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다가 아마다가 나타난다. 그는 그녀에게 바람에 대한 생각을 묻는다. 그녀는 바람 피운 사람은 엄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그녀가 짝사랑을 해본 적이 있냐고 묻는데 아마다는 자신을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무미건조한 사람으로 여겨 속상해한다. 류는 어린이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이 이누이에게 콧물을 잔뜩 묻히는 것을 본다. 카테로가 여전히 신데렐라 책을 보고 있는 동안 류는 아이들에게 티슈를 가져다주며 코를 풀도록 한다. 그는 미도리를 안고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면 안 된다고 말한다. 이누이는 류에게 다가가 똥공장이 미도리라는 걸 알았어요 라고 말한다. 왜 이제야 말해요? 그리고 그의 손가락을 문다. 아이들도 그를 약하다고 부른다. 류는 남편과 아이가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다. 이누이는 남편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멀리 있다는 말은 죽었다는 뜻이라고 그에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녀를 돕고 싶어요 라고 대답한다. 미도리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 미도리를 데리러 온다. 얼굴이 새빨개진 이누이는 미도리에게 다가가 손을 잡는다. 아이들이 그를 삶은 문어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그는 말을 더듬거리며 무언가를 말하려 하지만 미도리가 크게 울기 시작한다. 미도리 엄마는 미도리를 안아달래며 아빠가 곧 돌아올 거야 라고 말하고 이누이는 놀란다. 그는 멀리 있는 남편에 대해 묻고 그녀는 터키 발굴 작업에서 돌아오는 중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이누이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묻고 그는 얼굴을 붉히며 뒤져버렸어요 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미도리를 돌봐주겠다며 그녀가 남편과 데이트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그녀는 그의 친절에 감사를 표한다. 아이들이 장난감 칼로 그를 공격하자 이누이는 구석에서 시무룩해한다. 그는 유제다에게 남편의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화를 낸다. 유제다는 너무 웃겨서 같이 놀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이누이는 바보 같아 보였다며 부끄러워하며 얼굴을 가립니다. 류는 그녀 앞에서 정말 멋있어 보였다며 부인합니다. 이누이는 순서를 잘못 짚었을 거라고 농담합니다. 먼저 사랑과 결혼이 있고 그 다음 아이들이 있습니다. 류는 신데렐라 책을 여전히 들고 있는 키타로를 봅니다. 그는 키타로에게 사과하고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줍니다. 그런 다음 그는 미도리와 그녀의 엄마가 아빠와 행복하게 재회하는 것을 상상합니다. 다음 날 상황이 어두워졌습니다. 류 용왕이 마왕 미도리를 위해 지구를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레인저 5명이 여기 있습니다. 타카는 빨강입니다. 키타로는 파랑 레인저입니다. 쌍둥이는 둘 다 노랑입니다. 키리니는 신경 안 쓰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타카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키리니는 더 이상 어린애 같은 놀이를 하고 싶지 않고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모두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류는 그녀가 이렇게 빨리 이나마타가 되는 것에 끔찍해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녀는 마녀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싶어 하니까요. 분명히 우두머리인 타카는 하야토가 남자는 마녀가 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이것에 동의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이 자동으로 배제되면서 갈등이 생깁니다. 타카와 키리니는 영웅과 마녀 중 누가 실존하는지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입니다. 류는 아이들의 순수한 어린 시절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 하야토가 둘 다 실존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막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일이 터졌습니다. 키타로는 중지하려 하지만 그 노력 때문에 밀쳐집니다. 류는 깜짝 놀랍니다. 아이들이 싸움을 시작합니다. 다음날 타카는 자신이 레드 레인저와 함께 찍은 사진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는 실제 레인저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키린을 가리키며 마녀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비난한다. 키린은 등 뒤에 마녀의 책을 숨기고 소리친다. 증거가 있다고. 날아서 보여주겠어? 밖에서 단호한 표정으로 그녀는 빗자루를 타고 날려고 한다. 유제타가 말한다. 안 될 것 같아. 타카가 말한다. 내가 말했잖아. 마녀는 없다고. 가서 놀자. 키린이 말한다. 날아오르기 전에는 안 갈 거야. 류는 그녀를 걱정한다. 유제타가 말한다. 너 수업에 돌아가야 해. 키린은 결국 포기할 거예요. 류는 하야토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하야토는 그냥 마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해요. 류는 아이들의 꿈을 깨는 건 옳지 않다고 말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중에 이나마타가 나타나 화장실 길을 막았다고 꾸중을 해요. 그리고 비켜달라고 말해요. 류는 죄송합니다. 먼저 가세요. 라고 사과해요. 이나마타는 아이들의 꿈을 깨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라고 말하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하야토는 저희 대화에 참여하시겠어요? 라고 묻고 이나마타는 얼굴을 붉히며 다니오라고 대답하고 가버려요. 류가 그녀를 멈추고 말한다. 당신의 의견이 필요해요. 헤브가 그녀에게 키린의 문제에 대해 말하자 그녀는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한다. 점심시간에 만나요? 나중에 그녀는 마녀에 대한 증거가 있는 몇 권의 책을 가져온다. 류는 무섭다고 말한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 무시무시한 역사를 보여줄 수 없어요. 그녀는 그것을 깨닫고 사과하며 문을 쾅 닫고 나간다. 유키는 이나마타와 류의 관계가 실제로 어떤지 궁금해한다. 류는 이나마타가 조금 이상하지만 진심으로 친절하다고 생각한다. 그의 생각은 마녀를 떠올리게 하는 회장에게로 향한다. 그는 그녀에게 마녀인 척 해달라고 부탁하는 상상을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공부하라고 꾸중을 한다. 한편 유제타는 키린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내 길을 막지 마. 나 지금 날아갈 거야 라고 말한다. 유제타는 그녀가 어디에서든 뛰어내리지 않으면 그냥 있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카테로는 바지를 잡아당겨 키린의 마녀에 대한 책을 유제타에게 보여주고 유제타는 그에게 책을 읽어주기로 한다. 쌍둥이들도 그것을 듣기 위해 달려온다. 키린은 위를 올려다보고 뛰어내려 날아갈 수 있는 난간을 본다. 류는 키린을 지지하기 위해 마술책을 들고 어린이집으로 향한다. 그는 키린이 난간에서 뛰어내리려는 것을 보고 책을 떨어뜨린다. 그는 가까스로 그녀의 추락을 막는다. 그녀는 흐느껴 울었다. 꿈이 무너졌다. 류는 그녀를 위로하려 하고 하야토의 말처럼 마녀는 동화책에만 존재한다는 진실을 처음부터 말해줬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때 회장이 나타나 왜 우는지 묻는다. 키린은 코를 훌쩍이며 자신은 날 수 없다고 설명한다. 회장은 당연히 못한다고 말한다. 100년의 수련이 필요하다고. 키린은 눈을 크게 뜨며 빗자루를 타고 날 수 있냐고 묻는다. 회장은 내 상상에 맡기겠다고 대답한다. 회장이 떠나자 아이들도 그녀의 말에 놀란다. 안에서 타카는 키린에게 마녀놀이를 하자고 말한다. 키린과 아이들은 미소 짓고 류는 잠시 자신도 믿었다고 인정한다. 회장은 정말 마녀였어요. 다음 장면에서 네즈는 형제들과 함께 집에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갑자기 그들은 형 키차이가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며 집을 나선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칩니다. 한편 류는 빨래를 널고 카테로는 개미 행렬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개미들을 따라가기 시작하지만 갑자기 어떤 곳에서 멈춥니다. 카테로가 돌아와 류의 바지를 잡아당깁니다. 그는 계속 바지를 잡아당기며 걸어갑니다. 류가 말합니다. 바지를 계속 잡아당기면 넘어져. 멈춰 선 류는 키차이가 덤불에 걸려있는 것을 봅니다. 그를 네즈라고 부르는 건 무의식적인 행동이야. 닮았으니까. 카테로는 그를 쥐라고 부르고 키차이는 덤불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고 류는 도와주려고 손을 내민다. 하지만 그 꼬맹이는 류의 손을 뿌리치며 도움 필요 없어 라고 말한다. 이 행동에 카테로의 세계관이 흔들린다. 류는 그를 토닥이며 괜찮아 라고 말한다. 키차이는 덤불에 갇혀있다. 류는 그에게 네즈의 동생이냐고 묻고 그는 고개를 끄덕인다. 류는 키차이에게 내 형이랑 나랑 같은 학교야 라고 말한다.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지만 키차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류는 다시 빨래를 하며 제기하고 싶으면 부르면 돼 라고 말한다. 그는 카테로에게 키차이와 함께 기다리라고 지시한다. 류는 네즈에게 전화하려 하지만 번호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카테로는 키차이를 지켜보고 있지만 갑자기 당황하여 그에게 도망치라고 말한다. 그에게 다가오는 손이 보이는데
야기 들이고 그는 카테로에게 손을 뻗어 볼을 꼬집는다. 야기가 코피를 흘리자 류와 이나마타가 덤불에서 나타난다. 이나마타는 야기에게 화를 내며 카테로를 만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한다. 그는 그녀를 놀리며 너도 만지고 싶으면 차례를 기다리라고 말해 그녀를 더욱 화나게 한다. 야기가 코를 닦는 동안 카테로는 숨는다. 류는 야기의 번호밖에 몰라서 그에게 전화했지만 이나마타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야기는 네즈가 일이 있어서 자신이 대신 왔고 이나마타가 우연히 만나서 함께 오게 되었다고 말한다. 네즈네 가족은 상당히 가난하고 아이가 8명이나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즈의 형은 네즈가 가족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학교 성적도 우수한 것을 열렬히 칭찬합니다. 그리고 모두들 그 사실을 알고 놀랍니다. 야기는 그의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귀엽네, 날 내버려 둬 라고 소리칩니다. 이나마타는 참을성을 잃고 키 차이를 꾸짖습니다. 너무 버릇없다. 내 형처럼 성실하게 일하는 것과는 달리 너는 집을 나가서 모두에게 폐를 끼치고 있잖아. 그는 울면서 비디오 게임을 할 수 있을 만큼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나마타는 그가 비디오 게임 때문에 집을 나왔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류는 그 뒤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스키치가 나타나 아이들에게도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스키치가 야기 쪽을 보며 네 변태도 여기 있었네. 내 동생한테 뭐 했어? 라고 말한다. 야기가 키차이의 머리만 헝클어놨어 라고 하자 키차이는 이 바보야. 다시는 만지지 마 라고 대답한다. 스키치는 어른들에겐 게임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키차이에게는 중요해. 반 애들 중에 키차이만 게임이 없거든. 단짝 친구는 키차이네 집이 가난한 걸 알면서도 계속 게임을 사라고 압박했어. 키차이는 울면서 가족은 사랑하지만 가난한 게 싫어라고 말한다. 야기는 초등학교 때 비슷한 일을 떠올린다. 네즈에게 게임을 빌려주겠다고 했지만 네즈는 거절하며 내가 원하면 직접 게임을 만들 거야 라고 했다. 네즈는 자신이 가난해서 아무도 게임을 사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야기는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다. 키차이는 형이 정말 멋지다고 동의하며 형의 성실함을 떠올린다. 그리고 류에게 나 좀 꺼내줘 라고 부탁하며 둘 다 바닥에 쓰러진다. 류가 아이를 토닥이며 괜찮냐고 묻고 어린 카테로도 아이를 토닥인다. 야기가 치키치를 꺼내 놓으려고 하지만 발길질을 당한다. 두 형제는 이나마타에게 네즈처럼 잘 해보겠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종이 울린다. 네즈가 형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러 왔다. 류에게 과자 상자를 건넨다. 류는 선물을 받고 이나마타는 왜 자신에게 주는지 어리둥절해한다. 키차이는 형에게 폐를 끼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형은 그들이 무언가를 배웠으니 용서한다. 네즈는 키차이에게 원하는 게임을 주고 치키치는 네즈가 만들었냐고 묻자 네즈는 야기에게 노려본다. 그러고는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동료의 몇몇 교대 근무를 대신해주고 그 동료가 싸게 게임을 넘겨줬다고 한다. 그러고는 이 바보 야기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네 라고 말하며 그의 다리를 찬다. 속삭이며 내가 전에 했던 말 중 절반은 허풍이었어. 그리고 키차이에게 치키치랑 같이 게임해 라고 말하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아라고 말한다. 류는 이나마타에게 오늘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이나마타는 얼굴을 붉힌다. 다음 날 유제타는 아이들과 놀면서 류와 이야기한다. 류는 점심시간에 화학 과제를 해야 해서 오늘 점심은 여기 못 올 것 같아 라고 말한다. 아이들은 그에게 손을 흔든다. 그는 카테로의 머리를 쓰다듬고 수업을 들으러 간다. 쉬는 시간. 유제타는 점심 먹자라고 말하지만 류가 도시락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는 내가 안 가져가면 내가 먹어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카테로가 그의 바지를 잡아당기며 손을 내민다. 형의 점심을 형에게 가져다 주겠냐고 묻습니다. 카테로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아이들도 함께 가고 싶어 합니다. 유제타는 먼저 점심을 먹으라고 말하고 아이들은 열심히 먹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열심히 먹는 동안 유제타는 카테로에게 점심을 건네주며 가져다 주라고 합니다. 길을 잃을까 봐 이름표를 달아줍니다. 카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유제타가 손을 흔들며 유치원에서 천천히 나갑니다. 하지만 그는 카테로가 혼자 가는 것이 걱정됩니다. 밖에 있는 이누이를 발견하고 아이디어가 떠올라 주먹을 꽉 쥐고 미도리도 따라합니다. 갑자기 사진이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는 얼굴을 부립니다. 미도리의 엄마 사진입니다. 그가 사진을 집어들고 그것이 함정임을 깨닫는다. 아이들이 그를 바보라고 부른다. 한편 카테로가 복도를 걸어가자 여러 학생들이 쳐다보며 속삭인다. 저 작은 아이는 누구지? 2명의 여자아이가 선생님께 알리려 달려가지만 한 남자아이가 그들을 멈추며 말한다.
봐, 걔 심부름 첫걸음을 내딛고 있잖아. 바로 그때 카테로는 많은 시선을 느끼고 멈춰 선다. 학생들이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그는 거절하며 말한다. 제가 혼자 가겠습니다. 학생들은 그의 결의에 감탄하며 떠나기 전에 행운을 빈다. 카테로를 지켜보던 이누이는 학생들이 돕지 않은 것에 화가 난다. 그리고 유제타가 사진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자신이 왜 아이의 심부름을 봐야 하는지 의아해한다. 그러고는 작은 다리로 첫걸음을 내딛는 카테로를 지켜본다. 한편 류는 점심을 깜빡했다는 것을 깨닫고 하야토에게 말한다. 하야토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유키는 자신은 다이어트 중이라며 류에게 자신의 점심을 준다. 류는 다이어트는 건강에 좋지 않다고 말한다. 글쎄, 류는 사랑을 감지할 수 없지만 그의 반 친구들은 감지할 수 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나서서 자신의 점심을 류에게 나눠주며 싹트는 로맨틱한 순간을 망친다. 하야토는 비꼬는 투로 다정한 반 친구들이 있어서 좋다고 말한다. 어린이집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다. 유제타는 카테로가 온다는 것을 류에게 알리고 싶지만 류가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 폰을 꺼놓았다고 생각한다. 그러고는 유제타도 잠자리에 든다. 한편 이누이는 계단 절반을 천천히 올라가는 카테로를 지켜보고 있다. 모퉁이를 돌자 아이 하나가 그의 얼굴을 발로 차서 도시락이 날아갔다. 모든 것이 망한 것 같고 도시락이 쏟아지려는 순간 종이봉투를 쓴 이누이가 도시락을 잡았다. 그는 도시락을 제자리에 놓고 카테로에게 건넸다. 가려던 참에 카테로가 그를 멈춰 세우며 고마워요. 마스크맨, 이라고 말했다. 그는 얼굴을 붉혔고 카테로는 보리를 계속 보러 갔다. 이누이는 그대로 있기로 하고 계단을 따라 그와 함께 걸었다. 카테로가 계단을 올라오자 그는 다른 학생들을 비켜주었다. 류는 과제를 마쳤다. 마침내 카테로가 가슴에 도시락을 꼭 쥔 채 도착했다. 류는 그를 보고 놀라며 다가가 혼자서 이 도시락을 사왔어? 라고 물었다. 카테로가 고개를 끄덕인다. 한 소년이 류에게 이미 많은 음식을 받았으니 더 이상 먹을 수 없다고 말한다. 카테로가 듣기 전에 류는 자동적으로 빵을 입에 밀어넣는다. 류는 거짓말을 한다. 고마워, 카테로. 정말 배고팠어. 류는 카테로를 껴안고 함께 먹자고 말한다. 소년들은 이 희생에 감동한다. 유키의 친구가 말한다. 내 진정한 라이벌은 너희 남동생이야. 유키는 얼굴을 붉힌다. 류는 도시락을 열고 내용물이 엉망인 것을 본다. 류는 카테로에게 밥을 먹여주고 함께 점심을 먹는다. 그리고 카테로는 첫 심부름을 성공적으로 마친다. 이누이는 형제애를 봐서 감동했어요. 세카와가 손수건을 건네자 갑자기 나타난 그에게 이누이는 놀랐어요. 다음 날 여자애들이 유키에게 류의 어떤 점이 좋은지 물었어요. 유키는 얼굴이 빨개지며 조용히 하라고 들릴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반의 다른 남자애들은 질투심에 귀를 기울였어요. 여자애들은 유키에게 괜찮다고 류는 여기 없다고 말했어요. 유키는 마침내 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어요. 한 여자애가 류는 친절하고 잘생기기도 해서 정말 매력적인 성격이라고 말했어요. 유키는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다른 여자애는 류가 자기가 떨어뜨린 지우개를 주워준 것을 떠올렸어요. 그러자 한 여자아이가 하야토도 매력적이라고 말해요. 다른 여자아이도 동의하며 신나게 멋있다고 말해요. 세 번째 여자아이는 덧붙여 조금 무섭다고 말해요. 다른 여자아이가 반박하며 그래서 더 멋있는 거라고 말해요. 큐의 유가도 함께 도와주니까 속으로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유키는 류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깨닫고 절망해요. 하지만 여자아이들은 자신들이 유키의 라이벌이 될 의도가 없다고 안심시켜줘요. 유키는 얼굴을 붉히며 내 때문에 망설일 필요 없다고 말해요. 그러자 여자아이들은 당신의 주요 경쟁자는 그의 남동생이라고 말해요. 만약 사귀더라도 당신은 절대 그의 최우선 순위가 될 수 없을 거라고 말해요. 그때 여자아이가 속삭여요. 이나마타랑 친하대.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때 이나마타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다른 여자아이가 말해요. 아니야. 이나마타는 연애 감정이 없고 공부에만 매달리는 것 같아. 그때 이나마타가 그들을 노려보며 나타났어요. 류도 나타나서 당황한 나머지 수군거릴 거면 문 닫고 하라고 여자아이들을 짜증내며 꾸짖었어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남자아이들은 류가 무섭다고 하고 류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때 류는 자기가 아직 앞치마를 벗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히토가 류를 보고 정신없다고 말하며 엉덩이에 스티커가 잔뜩 붙어있다고 지적했어요. 아이들이 스티커를 붙였는데도 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에 히토는 놀랐어요. 류는 얼굴이 빨개지며 왜 빨리 말해주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소녀가 그가 귀엽다고 말하고 소년들은 여자아이들의 순위 매기는 시스템에 어리둥절해한다. 한편 아이들은 자고 있는 유제타에게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이나마타는 다시 소녀들에게 소리를 지른 것을 후회하며 그들이 말한 대로 자신이 로맨틱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당황해서 그런 것이었고 류가 주변에 있을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들을 방문할 수 없고 류가 자신을 칭찬했던 것을 떠올린다. 발렌타인데이에 그리고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빨개진다. 갑자기 그녀는 얼굴이 빨개용라는 소리를 듣는다. 그녀는 돌아서서 본능적으로 부인한다. 키리는 소리를 지른 후 울기 시작하고 이나마타가 정신을 차리자 그녀는 저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묻고 왜 아이들을 복도에서 길을 잃게 했지? 라고 생각한다. 키리는 줄이는 길을 잃지 않았어요. 유제타에게 메모를 남겼어요. 라고 말한다. 유제타는 키린의 메모를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타카는 카테로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다. 키리는 너희들과 놀러 왔다고 설명한다. 이나마타는 감사하지만 여기서 노는 건 적절치 않아. 돌아가 라고 말한다. 키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불이랑 놀러 오지 않아서 우리를 싫어하는 거야? 라고 묻는다. 이나마타는 얼굴이 붉어지며 이를 부인하며 그 사람이 있어서 못 왔어 라고 말하다가 말을 멈춘다. 키리는 유제타인지 하야토인지 묻는다. 이나마타가 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하는 키린의 걱정에 카테로는 놀란다. 이나마타가 부인하자 키린은 류를 좋아하냐고 묻지만 이나마타는 그것도 부인한다. 이나마타는 류를 싫어한다고 결론짓고 슬픈 카테로를 위로하며 내가 류의 좋은 점을 보여줄 계획이야 라고 말한다. 카테로는 그의 손을 잡고 달리며 이나마타에게 따라오라고 한다. 이나마타는 류의 교실 근처 아이들 옆에 어색하게 쪼그리고 앉는다. 키리는 카테로에게 류의 좋은 점을 보여주라고 말한다. 카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교실 문을 열어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끈다. 그러고는 큐에게 다가가 팔을 벌린다. 류는 그를 들어 올리고 소녀들은 감동한다. 그는 그에게 왜 여기에 왔냐고 묻는다. 한편 키리는 이나마타에게 류가 매우 다정하다고 보여준다. 이나마타는 그가 친절하다는데 동의하지만 너무 관대하다고 말한다. 키리는 잘겠어요. 당신은 엄격한 남자를 좋아하는군요. 저에게 맡기세요. 라고 말한다. 그녀는 안으로 달려들어가 류에게 저를 때리세요. 아니면 나쁜 여자가 될 거예요. 라고 말한다. 하지만 하야토는 곧바로 그녀를 때립니다. 하야토에게 맞은 것에 충격을 받아 그녀는 류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류는 그녀를 위로하며 하야토에게 때리기 전에 그녀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야토는 내가 들었으니까 때렸다 오고 반박합니다. 그녀는 류에게 내가 그렇게 해야 이나마타가 그와 화해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나마타가 들어와 그만해. 다 오해야 라고 말합니다. 나는 류를 싫어하지 않아. 류, 키린이 그렇게 물었어. 내가 그를 좋아하니?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아니라고 소리치고는 화가 나서 떠납니다. 류는 이나마타를 부릅니다. 그는 키린을 하야토에게 건네주고 그녀를 쫓아간다. 유키는 충격에 휩싸여 지켜본다. 그는 이나마타의 손목을 잡아 모두를 놀라게 한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말한다. 치마에 스티커가 붙었어요. 멧돼지 스티커였고 류는 아이들이 나에게도 붙였는데 정말 창피했어요. 라고 말한다. 키리는 자랑스럽게 말한다. 제가 붙였어요. 그리고 그의 반 친구들은 류가 완전 바보인가 의아해한다. 이나마타는 키린이 류를 좋아하냐고 물었던 것을 떠올리며 걸어간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한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분명히 싫어한다. 하지만 얼굴은 완전히 빨개졌다. 키린이 류에게 말한다. 내가 좋은 사람인 걸 알아? 그러니 슬퍼할 필요 없어. 그러자 유제타가 묻는다. 저는 어떻고요? 키린이 대답한다. 넌 나쁜 사람이야. 다음 날 아침 카테로가 형을 도와 청소하는 동안 쿠스케가 타쿠마와 함께 어린이집에 도착한다. 타쿠마가 쿠스케의 안경을 가져가고 류가 카즈마에 대해 묻는다. 타쿠마는 카즈마가 감기에 걸렸다고 설명한다. 집으로 돌아와 카즈마는 침대에 누워 타쿠마를 부른다. 카즈마의 어머니가 그를 위로하며 말한다. 쉬어야 해. 하지만 먼저 약을 먹자. 달콤하고 빨리 나을 거야. 카즈마는 마지못해 약을 먹고 어머니는 그를 칭찬한다. 류가 쿠스케에게 타쿠마와 카즈마가 오늘 외로울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하지만 타쿠마는 쾌활하게 카테로가 선글라스를 쓰는 것을 가리킨다. 쿠스케는 울기 시작하며 타쿠마가 외로움을 감추려고 웃는 척한다고 말한다. 류는 내 생각인가? 하고 생각한다. 타쿠마는 괜찮아 보이고 외로워 보이지 않는다. 유제타가 나타나 타쿠마는 괜찮다고 배견을 걸었다. 그는 카즈마 없이 외롭냐고 타쿠마에게 묻는다. 그는 약간 미소 지으며 괜찮다고 말하고 카즈마는 집에서 조금 무서워한다. 그러고 나서 타쿠마는 카즈마가 빨리 낫도록 재밌게 놀겠다고 엄마에게 약속했다고 모두에게 말한다.
쿠스케는 자신의 아이가 얼마나 용감한지 감동받는다. 유제타가 말한다. 내가 내기에서 이겼으니 백엔 내놔. 그 대신 돈을 낸 카드 한 장당 500엔을 준다. 욕심 많은 유제타는 돈벌이를 할 생각으로 사인도 해달라고 한다. 쿠스케는 사인을 해주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카즈마도 사인을 받는다. 타쿠마는 카테로의 얼굴에 기분 좋게 그림을 그린다. 쿠스케는 나중에 카즈마 없이 타쿠마가 외로워질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는 타쿠마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무릎을 꿇지만 바로 그때 하야토가 타카와 함께 들어온다. 타쿠마는 정신이 팔려 카테로를 잡고 하야토에게 달려간다. 쿠스케는 타쿠마가 하야토를 더 좋아하는 것에 눈물을 흘린다. 류가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라고 그를 부른다. 아이들은 그에게 손을 흔들고 유제타는 그를 수상쩍게 본다. 그 후 타쿠마가 카테로의 손을 잡는 것을 본 타카는 화가 나서 카테로를 다른 쪽으로 잡아당긴다. 둘 다 카테로를 잡아당기기 시작한다. 류는 멈추라고 말한다. 줄다리기가 아니라고. 그리고 하야토는 크게 소리치는 타카를 친다. 내가 카테로의 가장 친한 친구야. 키리는 카즈마가 어디 있냐고 묻고 류는 감기에 걸려 집에 있다고 설명한다. 이것을 안 타카는 타쿠마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말한다. 내가 감기를 이겨줄게. 타쿠마는 기쁘게 나도 그럴 거야 라고 말하고 다른 아이들도 그들에게 합류한다. 그들은 유제타에게 달려가 공격한다. 유제타는 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류는 미안해 수업 가야 해 라고 말한다. 유제타는 바닥에 쓰러지며 그래 너희들이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아이들은 그를 약하다고 부른다. 수업 가는 길에 류는 지금은 밝아 보이지만 타쿠마가 괜찮을지 걱정한다. 하야토는 카즈마가 감기에 걸렸고 형도 없어서 힘들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류는 동의하며 카즈마가 울고 있고 타쿠마를 부르고 있을 거라고 상상한다. 그는 쌍둥이의 다른 성격을 생각한다. 카즈마는 항상 눈물이 많고 타쿠마는 항상 밝다. 류는 수업 중에 쌍둥이를 생각하며 절대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중얼거리고 유키는 그가 누구와 헤어지고 싶지 않은지 궁금해한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낮잠을 자는 동안 타쿠마가 깨어난다. 그는 옆을 찾아보고 타카의 양말을 벗는다. 타쿠마는 타카의 양말을 들고 카즈마를 떠올린다. 카즈마를 찾으며 눈이 커진다. 타카의 발이 실수로 카테로를 차서 깨운다. 그는 일어나 유치원에서 나가는 타쿠마를 본다. 류는 타쿠마가 걱정되어 유치원으로 달려간다. 갑자기 카테로가 그에게 달려와 안기자 넘어진다. 그러고는 타쿠마가 간 방향을 가리킨다. 학교 정문에서 두 소녀가 타쿠마와 고양이를 보고 부른다. 류가 다가가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묻는다. 타쿠마는 그에게 카즈마가 나았는지 묻는다. 류는 모르겠지만 예전보다는 나았을 거야 라고 대답한다. 타쿠마는 슬픔에 잠겨 고개를 숙인다. 카즈마의 열이 내렸다며 타쿠마를 데리러 왔다고 유미가 카즈마와 함께 도착하자 카테로는 정문을 바라본다. 카즈마는 다쿠마에게 손을 뻗으며 울고 다쿠마는 뒤로 쓰러지며 울기 시작한다. 엄마가 다쿠마를 위로하며 용감하다고 칭찬하고 카즈마는 약속을 지켰으니 더 낫다고 말하자 카즈마는 더욱 크게 운다. 울음소리를 듣고 유제타가 아이들과 함께 나온다. 그는 이 장면이 평소와 반대라고 말한다. 다쿠마가 울고 카즈마가 웃고 있다. 아이들은 손을 잡고 있는 쌍둥이에게 손을 흔든다. 류는 쌍둥이들이 서로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쿠스케는 다쿠마를 데리러 서두르지만 유제타는 그가 이미 떠났다고 말한다. 다음 날 류는 사물함에서 편지를 발견한다. 유자카와가 나타나서 러브레터냐고 묻고 소란을 피우기 시작한다. 유키의 친구는 멀리서 지켜보며 유키에게 내가 넣어놓은 거냐고 묻지만 유키는 부인한다. 하야토가 편지를 확인하려 하지만 류는 얼굴을 붉히며 편지를 다시 가져와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류가 편지를 읽으려는 순간 이나마타가 나타나 길을 막지 말라고 말한다. 류는 편지를 뒤로 숨기고 사과한다. 유자카와가 편지를 닦는다. 극적인 연출과 함께 그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편지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한다. 그것은 고양이가 레이저 포인터를 쫓는 것보다 류를 더 사랑하는 소녀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유키와 이나마타는 놀란다. 편지에는 그 소녀가 교사 뒤편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적혀 있다. 류는 첫 번째 러브레터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얼굴이 빨개진다. 그는 편지를 받아들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떠나면서 하야토는 그가 실내화를 신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그는 이 소란 속에서 갈아 신는 것을 잊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은 류의 빨간 얼굴을 보고 얼굴이 빨갛다고 말한다. 유제타는 그에게 감기에 걸렸냐고 묻지만 류는 깨닫는다. 내가 여기까지 뛰어왔을 뿐이야. 그의 남동생이 담요를 가져와 그의 무릎에 덮어준다. 그는 동생을 쓰다듬으며 걱정하지 마.
감기 안 걸렸어. 라고 말한다. 하루 종일 류는 고백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고 미도리의 기저귀를 갈다가 베이비 파우더를 쏟는다. 그는 그림책을 거꾸로 들고 있었고 키린이 그에게 알려준다. 그리고 하야토도 그가 다시 한번 신발을 갈아 신는 것을 잊었다고 알려준다. 저녁 식사 중에 세이카와는 붉은 밥을 담은 그릇을 들고 류를 축하한다. 엄청난 양의 밥통을 보고 회장은 축하할 일이 있냐고 묻는다. 세이카와는 류가 첫 번째 러브레터를 받고 당황해서 재빨리 부인하는 바람에 회장님이 혼란스러워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맛있어 보이는 붉은 밥을 칭찬하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카테로는 매우 혼란스러워 보였고 나중에 카테로가 그림책을 고르는 동안에도 류는 여전히 러브레터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카테로는 책을 내밀었지만 류의 얼굴이 발갛게 상기되고 딴 생각에 잠긴 것을 알아챘습니다. 갑자기 류가 카테로에게 돌아서서 책을 골랐는지 묻습니다. 그는 책을 숨기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카테로에게 다가가 팔을 뻗어 이야기 없이 잠자리에 들고 싶어 합니다. 류는 카테로를 재우고 카테로는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류는 여전히 고백에 대해 생각하며 학교로 향하고 있습니다. 카테로는 형을 보고 그 다음 오렌지 나무를 봅니다. 정신 팔린 류의 손을 놓고 도망친다. 동시에 이나마타는 류를 염탐하려는 계획을 부인하며 공부를 하려고 일찍 나왔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학교로 향한다. 류에게 고백한 여자애에게 류가 뭐라고 할지 알아보려고 일찍 나온 류도 비슷한 상황이다. 두 사람은 마주치고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류가 갑자기 이나마타의 손을 잡는다. 그녀를 따라잡으려고 달려왔기 때문에 헐떡이고 있다. 그는 형인 카테로를 봤냐고 묻는다. 정신 팔려서 형을 놓쳤다고 한다. 이나마타는 못 봤다고 하자 그는 형을 찾으러 길을 따라 달려간다. 이나마타는 그의 뒤를 부르며 카테로 찾는 거 도와줄게요 라고 말한다. 유키도 그를 돕겠다고 한다. 카테로를 찾지 못해 류는 당황한다. 그때 하야토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그는 돌아서서 하야토 발치에 오렌지를 들고 있는 카테로를 본다. 하야토는 카테로가 누군가의 뜰에 들어가 오렌지를 따왔다고 말한다. 카테로는 과일을 내밀며 레몬이라고 하고 류의 감기에 좋다고 말한다. 그는 아팠을 때 어린 동생이 레몬차를 만들어줬던 기억을 떠올리며 카테로가 자신의 얼굴이 붉어진 것을 보고 아픈 줄 알고 그를 걱정해준 것을 깨닫는다. 어린 동생이 자신을 걱정했다는 사실에 감동한다. 그는 무릎을 꿇고 카테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린다. 후에 류는 편지를 쓴 여자에게 사과하며 그의 청혼을 거절하고 여자는 슬프지만 그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떠난다. 대화를 엿들은 하야토는 그가 관심 있는 듯 보였는데 왜 거절했냐고 묻는다. 그는 지금 카테로가 최우선 순위라고 말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유제타는 카테로에게 주황색이라고 고쳐주지만 카테로는 레몬색이라고 합니다. 류를 염탐하기 위해 덤불 뒤에 숨어있던 유키와 이나마타는 그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안도합니다. 그러자 유키는 이나마타에게 친구가 되자고 하며 마리아짱이라고 부릅니다. 이나마타는 얼굴을 붉히며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고 부끄럽다고 말합니다. 다음 장면에서 세이카와는 전화를 받지만 상대방은 거친 숨소리만 들립니다. 하야토는 타카를 치며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이름을 말하라고 합니다. 타카는 전화 상대가 류가 아니라는 사실에 화가 나서 하야토에게 류와 카테로에게 전화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는 전화를 받아 류에게 전화합니다. 류는 카테로를 안고 전화를 받습니다. 타카는 필사적으로 형을 부릅니다. 하야토는 그를 무시하고 류에게 시간이 있냐고 묻고 류는 있다고 대답합니다. 류는 카테로에게 전화로 이야기할 건지 확인합니다. 타카는 흥분해서 전화를 받고 차례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는 카테로에게 여름 축제에 같이 가자고 큰 소리로 초대합니다. 카테로가 전화기에 머리를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류는 회장님께 축제에 가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고 회장님은 상인들에게 사기당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허락합니다. 세이카와는 그들에게 유카타를 건넵니다. 축제에서 타카는 유카타를 입고 장난감 칼을 힘차게 휘두르며 류와 카테로를 기다립니다. 하야토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칼을 휘두르지 말라고 합니다. 류가 하야토를 부르며 오래 기다렸냐고 미안하다고 말한다. 하야토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고 류의 옷차림에 대해 묻는다. 류는 세이카와 회장님이 옷차림에 신경 써주셨기에 거절할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 타카가 카테로의 손을 잡고 축제 포장마차 쪽으로 달려가자 류는 길을 잃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하야토는 더 큰 문제를 피하기 위해 타카를 훈육할까 생각한다. 카테로는 솜사탕 만드는 모습에 매료되어 솜사탕이 돌아가는 것을 열심히 본다. 타카는 솜사탕을 바로 먹어치우지만 카테로는 솜사탕을 아껴 먹겠다고 고집하며 류는 녹을 거라고 경고한다. 타카는 여러 가지 장난감, 특히 줄에 매달린 영웅 변신 벨트가 있는 경품 추천 부스를 발견한다.
가게 주인이 타카와 카테로에게 당첨 기회를 준다. 하지만 류와 하야토는 곧바로 그들을 다른 곳으로 데려간다. 타카가 반대하지만 그들은 든든한 식사를 하기로 한다. 그들은 복권 게임의 끈이 장난감, 특히 새롭고 값비싼 게임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타카가 울기 시작하며 솜사탕 막대기를 흔든다. 유제타가 금붕어 뽑기 부스에서 류와 하야토에게 인사한다. 류가 묻는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유제타는 이웃집에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고는 묻는다. 타카는 왜 울고 있는 거야? 타카가 말한다. 저 복권 게임 하고 싶어요. 유제타는 타카와 카테로에게 기분을 풀어주려고 금붕어 뜰채를 주지만 돈을 달라고 한다. 할인도 해줄 수 있다면서 하야토는 그의 적극적인 판매 방식에 대해 언급한다. 타카는 금붕어 뜨는 것보다 끈을 당기는 것을 고집하고 하야토는 조용히 하지 않으면 유제타와 함께 있게 될 거라고 경고하며 타카는 놀란다. 그때 하야토가 그의 검에 대해 묻는다. 그는 카테로를 본 뒤 유제타를 보는데 유제타는 나한테는 없어. 내가 가져간 게 아니야 이라고 말한다. 류도 나한테 없어 라고 말하며 그가 검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자 형에게 맞는다. 류는 잃어버린 검을 찾으려고 애쓰는 타카를 위로한다. 하야토는 자신과 카테로가 축제를 즐기는 동안 자신이 타카를 도와 검을 찾도록 제안한다. 류는 친구로서 타카를 진심으로 돕겠다고 말하지만 하야토는 침묵하며 류는 하야토가 자신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지 질문한다. 하야토는 타카가 그의 동생이 아니었다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넌지시 말한다. 타카가 다시 울자 류는 그의 동생을 감싼다. 그들이 검을 찾고 있을 때 류는 마지막 도장을 확인하며 한숨을 쉰다. 타카는 잃어버린 칼 때문에 계속 울고 솜사탕 장수는 그들에게 분실물 보관소를 알려줍니다. 축제 중에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분실물 보관소에서 그들은 많은 여자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야기와 마주칩니다. 그는 이곳을 관리하는 담당자입니다. 류는 야기에게 타카의 잃어버린 칼에 대해 알리고 야기는 타카의 눈물 짓는 얼굴을 보고 코피를 흘립니다. 류는 걱정하지만 야기의 친구 내지는 야기에게는 늘 그렇다고 안심시켜줍니다. 그는 그들에게 칼이 있는 상자를 확인해보라고 지시합니다. 그들은 장난감 칼들을 살펴보지만 타카의 칼은 없습니다. 칼을 잃어버려서 너무 슬퍼합니다. 하야토는 충분히 찾아봤으니 포기할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타카는 포기하지 않으려 하자 형은 스스로 찾아보라고 합니다. 류는 너무 가혹하다며 반대하지만 하야토는 그에게 입 다물라고 한다. 그는 타카에게 혼자서 검을 찾을지 아니면 자신과 함께 복권 게임을 할지 선택하라고 한다. 하야토는 또한 타카에게 수색을 도와준 류에게 감사하라고 일깨워준다. 타카는 잃어버린 검을 생각하며 결국 포기하는 것을 고려한다. 그들은 복권 게임을 하러 가기로 한다. 타카는 어떤 줄을 당겨야 할지 고민하고 그의 형은 서둘러 하나를 당기라고 하지만 류는 천천히 생각할 시간을 줘라고 조언한다. 갑자기 카테로가 충동적으로 줄 하나를 당기자 타카의 검이 함께 나온다. 그는 검을 되찾아 기뻐한다. 하야토는 타카의 검을 훔친 것을 사과하는 부스 직원과 대치하고 사과의 의미로 게임을 건네받아 할머니에게 기념품으로 준다. 그리고 카테로는 꺼진 솜사탕에 실망한다. 다음 날 그들은 모두 해변에 갔습니다. 미도리, 타카, 타쿠마는 신나게 놀고 있었지만 키린과 카즈마는 울고 있었고 카테로는 무표정했습니다. 류는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유제타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아, 즐기는 애들과 해변 싫어하는 애들로 깔끔하게 나뉘었네. 류는 수영할 생각은 없는 것 같네 라고 말했고 유제타는 나는 그냥 즐기고 멋진 수영복 구경하고 낮잠 잘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하야토에 대해 물었고 류는 물가를 가리켰습니다. 키린의 엄마가 뒤에서 나타나 류를 놀라게 했습니다. 다른 엄마들도 와서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수영하러 가. 오늘은 우리가 아이들을 돌볼게. 시즈키는 이나마타에게 잠깐 쉬라고 부탁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이나마타가 나타나서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모두들 그녀가 교복 수영복을 입고 있어서 놀랍니다. 유제타는 그녀에게 교복 수영복을 입었다고 짓궂다고 말하고 시즈카는 그를 때립니다. 유카리는 그녀에게 여자는 예뻐야 한다고 말하고 야오이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시즈카는 너에게 비키니를 사주자고 말합니다. 유카리는 아이들을 위해 맛있는 과자를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이나마타는 부인하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유제타는 그런 상황에서는 거절할 수 없다고 말하며 엄마들이 이나마타를 수영복 가게로 재빨리 데려가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옥수수를 먹는 동안 유제타는 류에게 왜 수영하러 가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는 카테로가 아직 바다에 익숙하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와 함께 있겠습니다. 유제타가 말합니다. 뭐가 그렇게 무서워? 그는 확인해보려 카즈마를 물에 넣는데 카즈마는 곧바로 울기 시작합니다. 류는 아이들이 떠내려갈까 봐 무서워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겁에 질린 카테로를 물에 안고 들어갑니다. 그는 카테로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얕은 곳에 머물며 바다가 무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그들을 충격적으로 바라봅니다. 갑자기 큰 파도가 그를 덮칩니다. 류는 카테로를 물 위로 들어올린 채 물속에 잠깁니다. 카테로는 더욱 겁에 질립니다. 해변으로 돌아온 류는 기침을 하며 카테로에게 바다가 무섭지 않다고 안심시키려 합니다. 유제타, 설득력 없어. 정말. 아이들이 류가 거의 물에 빠질 뻔했다고 놀린다. 그래서 류는 모래놀이를 하자고 제안하고 아이들은 동의한다. 쌍둥이가 큰 모래산을 만든다. 타카가 구멍을 파고 유제타는 모래가 튀어서 불평한다. 카테로도 모래 더미를 만든다. 아이들이 재밌게 놀아서 류는 기쁘다. 하지만 파도가 해변에 부딪히며 아이들의 작품을 파괴하고 타카가 크게 운다. 엄마들이 아이들을 위해 주스를 가져오고 타쿠마와 카즈마는 기뻐한다. 타카도 주스를 받고 울음을 그친다. 카테로는 자신의 잔을 보는 동안 타카는 그것을 빨리 마신다. 류에게도 한 잔이 권해지고 그는 카테로에게 함께 마시자고 말한다. 갑자기 하야토가 나타나 그들을 놀라게 하고 카테로의 잔이 떨어진다. 하야토는 사과하며 그에게 다시 말을 건넨다. 시즈카는 그를 때리며 카테로가 그것으로 무엇을 할 거냐고 묻는다. 류는 자신의 음료를 카테로에게 준다. 그녀는 이어서 이나마타가 가서 옷을 갈아입었으니 할 말이 있느냐고 말한다. 그들은 모두 잠시 그녀를 쳐다본다. 그녀는 옆으로 묶은 포니테일 머리에 분홍색 꽃무늬 비키니를 입고 있다. 하야토는 그저 수영복이잖아 라고 말하고 시즈카는 한숨을 쉰다. 류가 귀엽다고, 특히 무늬가 귀엽다고 말해서 모두 당황하는데 류는 기린인의 튜브랑 꽃무늬가 맞다고 설명해요. 다른 엄마들은 이 나이에 여자아이를 칭찬하는 게 좀 부끄러울 수도 있다고 하고 시즈카는 내 아들은 무정해요 라고 말해요. 그는 이나마타가 기린이랑 잘 어울리게 웃으니까 행복해 보인다고 항상 말해요. 그때 류는 카테로가 자갈 위에 앉아있는 걸 보고 거기 앉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를 거기서 데려가요. 그리고 가는 길에 바닷물이 발에 닿아요. 카테로는 물을 무서워하지 않으려고 애써요. 류는 카테로가 씩씩한 척할 때 더 귀엽다고 생각해요. 그는 카테로에게 조개 껍데기를 주우러 가자고 말해요. 류가 카테로를 데리고 가자 엄마들이 날이 더우니 조심하라고 말해요. 류는 금세 너무 덥다는 걸 깨닫고 카테로는 조개 껍데기를 줍습니다. 나중에 카테로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잠이 들자 엄마들은 류에게 물놀이를 가라고 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회입니다. 헤아토가 말합니다. 자, 가자. 그들은 물속으로 들어가고 류는 시원함에 안도합니다. 헤아토가 묻습니다. 수영할 줄 알아요? 류는 되묻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헤아토가 대답합니다. 바다를 피하는 것 같아서 수영을 못하는 줄 알았어요. 류는 말합니다.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카테로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어요. 카테로가 바다에 처음 온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요.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아기였을 때 우리가 해변에 데려왔었어요. 그때 엄마 아빠가 물에 데려갔을 때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를 안심시키기에 부족해서 지금 무서워하는 건지 궁금해요. 히토가 그를 때려서 물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류가 올라와서 히토가 타카를 그렇게 세게 때렸냐고 물어요. 하지만 그는 류를 바보라고 부르며 그 정도도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고는 카테로가 그때 무서워하지 않았던 건 아무것도 몰랐던 아기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그는 류에게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해요. 류는 그때 카테로는 서지도 못했다고 인정해요. 유카리는 카테로가 깨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려요. 그는 몸을 일으켜 류를 찾아봐요. 그녀는 바다를 가리키며 그의 형이 물속에 있다고 말한다. 그는 즉시 물 쪽으로 달려간다. 파도가 해변에 부딪히는 곳에 멈춰 서서 형을 본다. 류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자 그는 두려움에 얼어붙는다. 파도가 자신에게 덮쳤을 때 류가 자신을 물 위로 들어 올려주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물속으로 들어가지만 그는 수영을 할 줄 모른다. 유카리는 재빨리 그를 끌어낸다. 그는 울면서 류에게 손을 뻗는다. 류가 물 밖으로 나와 누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한다. 아야토는 해변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가리킨다. 그는 힐끗 보고 카테로가 자신을 위해 울고 있는 것을 본다. 류는 재빨리 해변으로 헤엄쳐 돌아왔다. 그는 카테로를 데리고 무슨 일인지 물었다. 내가 낮잠 잘 때 내가 너를 두고 가서 미안해. 유카리는 내가 물속으로 잠수하는 걸 보고 걱정했던 것 같아. 라고 설명했다. 카테로는 류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는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카테로가 여전히 형에게 꼭 매달려 있는 동안 유카리는 너희 둘이 정말 사이가 좋구나. 라고 말했다. 류는 미안해. 걱정시켜서. 라고 말하며 조개 껍데기를 건네주었다. 아버지가 조개 껍데기로 바다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떠올리며 그는 카테로가 이걸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카테로는 조개 껍데기를 귀에 대고 바다 소리를 들으려 했다. 류는 미소 지으며 조개 껍데기를 바르게 잡는 것을 도와주며 거꾸로 들고 있었다고 말하고 다음에 카테로가 해변에 오면 바다를 좋아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장면에서 타카는 화가 난 듯 보였고 류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는 그의 품으로 달려들어 설명하려 하지만 훌쩍거려서 류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 시즈카는 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며 낙서투성이 공을 보여준다. 카테로가 똥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설명한다. 타카가 하야토가 소중히 여기는 사인볼에 똥을 그렸다고. 류는 하야토가 매우 화가 나서 타카를 세게 때렸다고 생각하며 숨을 헐떡인다. 시즈키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하며 회상한다. 하야토는 망가진 야구공을 쳐다보는 동안 타카는 그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고 놀렸다고. 맞을 것을 예상한 타카는 머리를 감쌌다. 하지만 하야토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쳐가더니 어머니에게 음식을 달라고 했고 타카를 완전히 무시했다. 그 후에도 계속 타카를 무시하고 타카를 데려가지 않고 학교에 갔다. 타카가 울기 시작하자 시즈카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류는 하야토가 정말 화났을 거라고 말하고 타카는 하야토 잘못이니 사과하지 않겠다고 울먹인다. 시즈카는 류에게 하야토와 얘기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타카를 무시할 거라고 말한다. 시즈카도 보충 수업이 있어서 유제타도 없는데 누가 아이들을 돌볼 거냐고 묻는다. 그때 회장이 문을 열고 아이들을 내가 돌보겠다고 말한다. 아이 우는 소리가 싫다며 두 사람에게 빨리 가라고 재촉한다. 복도에 메아리가 울리고 시즈카와 류는 따른다. 그들이 나가자 카테로는 회장을 샥이라고 부른다. 카테로의 노려보는 시선에 타카는 놀라지만 그녀는 무릎을 꿇고 타카의 코를 풀어준다. 류는 야구부 연습장에 가고 한 부원이 하야토에게 말 걸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들은 하야토가 심술궂은 표정으로 화가 나서 배트를 휘두르는 것을 본다. 류는 그에게 말을 걸기로 하고 다가간다. 그는 하야토를 불러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한다. 류는 그가 타카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기다리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카테로가 내 물건들을 많이 망가뜨렸다고 덧붙인다. 그와 다시는 말하고 싶지 않은 심정은 이해한다. 그는 카테로가 자신의 숙제를 낙서로 덮어버렸던 때를 떠올린다. 또 다른 때에는 그가 2주 동안 만들었던 성냥개비 성을 부수었다. 최근에는 그의 엄마와 아빠에게 온 이메일이 있던 휴대전화와 화장실을 떨어뜨렸다. 하야토가 그를 토닥이고 그는 눈물을 닦는다. 그는 사고였으니 그냥 넘어가겠다고 말한다. 하야토는 저와 타카의 상황이 다르다고 말해요. 사건 자체는 상관없지만 타카는 악의적이에요. 걔가 아직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 꼬맹이한테는 그냥 참는 수밖에 없겠죠. 한편 회장은 타카가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것을 듣고 타카는 하야토가 자기랑 놀아주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훌쩍거립니다. 회장은 타카에게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냐고 묻고 타카는 칼 모양 장난감을 열심히 보여줍니다. 회장은 그 칼을 가져가 이칼라에게 망치를 가져와 부수라고 합니다. 타카는 속상해합니다. 회장은 망치로 칼을 부수려 하지만 타카는 그만하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회장은 부수지 않고 내가 내 형에게 했던 짓과 똑같구나 라고 말하며 칼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없었는지 묻습니다. 타카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합니다. 류가 돌아오자 회장님은 세이카와에게 이제 가자고 말한다. 방과 후 류는 타카에게 하야토에게 사과하러 갈 건지 묻고 놀랍게도 타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들은 야구부 연습장에 도착하고 타카는 류 뒤에 숨는다. 하야토는 그를 쳐다본 후 돌아서서 걸어간다. 타카는 그를 부르며 뛰어가지만 미끄러져 넘어진다. 하야토는 그를 바보라고 부르며 빨리 안 오면 두고 간다고 말한다. 타카는 곧바로 형에게 달려가 큰 소리로 사과한다. 하야토는 그를 한 대 치고 머리를 쓰다듬는다. 하야토는 자신과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류는 다시 화해한 형제를 보며 기뻐하고 카테로는 그의 손가락을 꽉 잡는다. 오늘 모리나미야 학원에서 문화제가 열립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아기들도 참여하는 간식 판매대를 열기로 했습니다. 류의 전단에는 아이들이 주스를 쏟을 수 있다는 경고가 적혀 있고 유제타는 그것이 장사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카테로는 주스를 나르려다 바닥에 쏟아진 주스에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타카가 카즈마에게, 카즈마가 타쿠마에게 부딪히면서 모두 주스를 쏟습니다. 귀여운 채소 의상을 입은 채 모두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유제타가 의상을 만들었습니다. 류를 위해서는 거대한 옥수수도 만들었습니다.
류가 의상을 입자 유재타는 아이들 아버지들도 오늘 온다고 말합니다. 키린이 신나서 말합니다. 저희 아빠도 와요. 갑자기 키린 엄마가 나타나 류를 놀라게 한다. 류는 땅에 넘어지며 꼼짝 못한다고 말한다. 타카는 자기가 옮겨주겠다고 하지만 자신도 구르기 시작하며 실패한다. 카테로는 누워서 류와 함께 구르고 유재타는 그들의 사진을 찍는다. 하야토가 나타나 문을 막고 있는 게 무엇인지 묻고 그것이 류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후 키린 엄마는 급한 일이 있어서 어린이집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말한다. 키린이 펑펑 운다. 엄마는 키린에게 아빠가 데리러 올 거라고 안심시킨다. 그러자 예오이는 남편에 대해 류와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한다. 한편 아마도 예오이의 남편일 남자가 두 여자아이에게 꽃을 건네주며 어린이집 가는 길을 묻는다. 유이는 미도리 엄마가 없어서 속상해하는데 수염난 남자가 다가와서 어린이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쌍둥이 배우 아빠는 덤불에 숨어서 열성 팬들을 피하며 어린이집으로 가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키린의 아빠가 문을 열고 딸을 부릅니다. 그는 즉시 키린의 사진을 찍기 시작하며 당근 의상을 입은 그녀가 너무 귀엽다고 말합니다. 키린이 웃자 더욱 귀엽게 보입니다. 여인은 남편에게 여보, 너무 일찍 왔네 라고 묻고 남편은 너무 기대했어 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꽃다발을 주고 아이들 앞에서 키스하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막습니다. 그의 관심은 그 후 보모들에게로 옮겨갑니다. 알고 보니 키린 엄마가 다소 특이한 부탁을 했습니다. 남편이 편집증에 걸려 모두가 딸과 결혼하려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인 척 해주길 바랍니다. 유재타는 아이디어를 팔기 위해 어색한 고음의 여자 목소리를 내려고 애쓴다. 하지만 키린의 아버지는 악수하려던 순간 바로 간파한다. 그는 화를 내며 예이에게 남자 베이비시터가 왜 있는지 묻지만 그녀는 이미 떠난 후였다. 다른 아이들도 남자아이라는 것을 깨닫고 불쾌해한다. 미도리가 그의 다리를 문다. 키린이 미도리는 남자아이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는 미도리를 안아 올리고 사과한다. 그는 미도리의 큰 둥근 눈을 칭찬하며 내가 30살만 어렸어도 청혼했을 거라고 말한다. 류, 하야토, 그리고 유재타는 그가 미도리를 칭찬하는 것을 어색하게 지켜본다. 그는 남자아이들을 향해 돌아서서 키린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묻는다. 모두 키린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키린도 자신도 모두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타카는 키린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키린은 반격합니다. 키린의 아버지는 화가 나서 내 귀여운 딸을 좋아하지 않는 녀석이 어딨냐고 묻습니다. 그러고는 짐승 남자들로 가득 찬 방에 딸을 두고 갈 수 없다며 떠나려 합니다. 류가 나서서 설득하려 하지만 가발을 쓰고 있어 귀여운 여자아이처럼 보입니다. 키린의 아버지는 류의 손을 잡고 내가 15살만 어렸어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류는 자신의 성별을 밝힐까 고민하지만 결정하기 전에 미도리가 가발을 벗겨줍니다. 그리고 남자는 안 된다며 떠나려 합니다. 류는 하야토에게 자신을 막아달라고 부탁하고 하야토는 키린의 아버지를 노려보며 떠나고 싶으면 혼자 떠나라고 말합니다. 키린의 아버지는 하야토에게 관심을 돌려 그에게 작업을 겁니다. 하지만 하야토도 남자아이였습니다. 키린은 눈물을 글썽이며 하야토에게 제가 주스를 성공적으로 나르는 것을 보고가 달라고 부탁합니다. 귀여운 딸에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미도리 아빠가 나타나 키린 아빠에게서 딸을 데려갑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자기소개를 합니다. 이누이는 류에게 다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야생적인 수염난 남자에게 유카리를 빼앗겼습니다. 류가 보지 않는 사이 유재타는 류의 가발을 다시 씌워줍니다. 류는 자신이 여자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도착합니다. 유카리는 이누이에게 아이들 간식 판매대를 보러 왔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남편에게 길을 알려주고 있었을 뿐이라며 설명하고 도망칩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그가 본 소녀를 떠올리며 귀엽다고 말합니다. 키리는 마침내 주스를 가져와 쏟지 않고 성공적으로 내밉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얼마나 빨리 크는지 생각합니다. 그는 감정이 북받쳐 그녀의 미래 결혼을 걱정하며 언젠가 어떤 놈에게 빼앗길까 봐 걱정합니다. 눈물이 더 흐르고 다른 아버지들도 울기 시작합니다. 류는 결혼 생각을 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말합니다. 키리는 카테로 차례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카테로가 누구냐고 격렬하게 묻습니다. 류는 그의 남동생이 주스를 가져오는 동안 카테로를 앉아서 지켜봅니다. 류는 카테로가 얼마나 빨리 크는지 생각합니다. 조금 쏟았지만 무사히 주스를 따라준다. 세이카와가 나타나 류를 놀라게 하고 카테로를 칭찬하며 회장이 손님이 있어서 못 온다고 설명하자 카테로는 실망한다. 세이카와는 그녀의 눈에 후회가 보였어요 라고 말한다. 그리고 류는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추측한 것에 대해 자신을 꾸짖는 모습을 상상한다. 키린의 아버지는 오늘을 기념해서 사진을 찍자고 제안하고
키리는 아빠는 사진을 잘 찍어 라고 말한다. 엄마들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고 키리네 아빠는 저기 봐. 다들 사진 찍자 라고 말한다. 타카는 카테로 옆에 서서 나는 저쪽 안 볼 거야 라고 말한다. 귀여운 토마토 쌍둥이는 우리는 저쪽 볼 거야 라고 말한다. 니도리는 큰 소리로 울고 키리는 귀엽게 웃는다. 키리네 아빠는 자, 찍자 라고 말하며 단체 사진을 찍는다. 다음 날 류는 형에게 맞아 우는 타카를 달래려 한다. 하야토는 타카처럼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을 때리겠다고 위협하자 아이들은 두려워 떤다. 그의 어머니가 나타나 아이들을 위협한 그를 때린다. 그리고는 일하다 잠든 유제타를 때린다. 하야토는 어머니에게 여기 왜 왔어요? 라고 묻고 어머니는 과학실에서 병아리 부화하는 걸 보여주려고 왔단다 라고 말한다. 유제타는 자신이 과학 선생님이라는 것을 떠올린다. 아이들은 시즈키가 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눈이 반짝인다. 아이들은 병아리를 보기 위해 문으로 달려간다. 시즈키는 내 이야기 다 듣고 가 내일 부화할 거야 라고 말한다. 아이들만 흥분한 게 아니다. 류는 병아리들이 자신에게 각인되어 자신을 따라다니기를 바란다. 하야토는 아이들이 이미 자신을 따르는데 왜 그러는지 묻는다. 류는 동의하고 아이들은 신나게 알을 보여달라고 한다. 그래서 모두 세르네 연구실로 가고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알을 본다. 그러다가 키린이 알을 보관하는 냉장고라고 생각하며 류를 향해 거짓말쟁이라고 부른다. 류는 인큐베이터라고 설명하려 하지만 아이들은 듣지 않으려 한다. 류는 시즈키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그녀는 수업을 들으러 간다. 그래서 하야토는 주먹을 쥐고 아이들에게 말을 들으라고 명령한다. 아이들은 모두 겁에 질려 류에게 다가가고 류는 인큐베이터가 알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 내일 병아리가 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설명한다. 유제타는 알을 쳐다보는 건 지루하지만 카테로는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류는 카테로의 이마가 인큐베이터 유리에 바싹 붙어 있는 것을 본다. 카테로를 데리고 가서 내일 와 라고 말하는데 유제타는 아이들이 인체 모형을 분해하는 것을 발견한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카테로는 류를 과학실로 끌고 간다. 그는 과학실을 가리키며 병아리를 보여달라고 한다. 바로 그때 류는 열정적인 학생은 언제든지 배우러 와도 환영이라는 시즈카의 말을 듣는다. 그들은 딱 맞춰왔다. 병아리가 부화하려는 참이었다. 류와 카테로는 병아리가 부화하는 것을 열심히 지켜본다. 류조차 병아리들을 보며 신나하는 모습을 보고 시즈카는 미소 짓는다. 시즈카는 현재 잠들어 있는 자신의 아들들과는 달리 두 아이가 귀엽다고 말한다. 1시간 후, 시즈카는 잠들고 류는 졸지만 카테로는 부화기 옆에 바싹 붙어 있다. 그는 병아리 한 마리가 날개를 내밀고 있는 것을 본다. 류는 깨어보니 카테로가 병아리들에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마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을 본다. 그는 카테로가 병아리들과 씨름하는 모습을 보며 웃음을 참는다. 병아리들이 마침내 알에서 깨어나자 카테로는 형에게 알린다. 하지만 뒤돌아보니 병아리 한 마리가 떨어져 있고 시즈카는 알에서 나오느라 애썼으니 쉬고 있는 거라고 설명한다. 카테로는 형을 껴안는다. 그에게는 매우 감동적인 경험이다. 그리고 류는 자신의 동생이 태어났을 때 자신의 감정을 되새긴다. 그는 카테로를 끌어안고 모두에게 알리러 가자고 말한다. 나중에 병아리들은 카테로에게 각인되어 그를 따라다닌다. 아이들은 병아리들이 그를 따라다니는 것을 보고 놀란다. 타카는 불공평하다며 질투하고 카테로는 병아리를 모두 차지한다. 타카는 병아리를 잡으려 하자 병아리들이 흩어진다. 아이들이 병아리를 쫓아다닌다. 류는 유제타에게 병아리를 잡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지만 한 마리가 고양이가 숨어있는 창문 쪽으로 향한다. 고양이가 병아리를 노리자 모두 숨을 죽인다. 고양이가 덮치려는 순간 놀랍게도 카테로가 병아리를 감싼다. 다행히 하야토가 고양이가 병아리에게 다가가기 전에 잡고 병아리를 놓아줄 때 창문을 닫으라고 일러준다. 류는 카테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착하구나, 병아리를 구하려고 했네 라고 말한다. 카테로는 병아리를 안고 미소 짓는다. 마지막으로 류, 그 뒤를 카테로, 그리고 병아리들이 따른다. 오늘 유제타는 집에서 아파서 류에게 전화했을 때 매우 불쌍해 보입니다. 타카는 계속 끼어들며 류와 통화하려 하고 카테로는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유제타는 류에게 어린이집에 올 수 없다고 알리고 대신 세이카와에게 부탁했는데 세이카와가 갑자기 나타나 류를 놀라게 합니다. 그는 류에게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 돌볼 테니 당신은 수업에 가세요 라고 말합니다. 미도리를 돌보기 위해 세이카와는 이제 엄마가 된 당신에게 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카테로는 그의 바지를 잡고 으르렁거리며 지지를 표합니다. 세이카와는 그 제스처에 깊이 감동합니다. 시즈카는 타카에게 세이카와에게 예에 바르게 행동하라고 말하고 류는 카테로에게 그에게 잘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와서 집사 아저씨야 라고 신나게 말합니다.
류는 미도리를 세이카와에게 업어줍니다. 아이들이 그에게 달려가고 그는 아이들에게 인사한다. 세이카와가 미도리를 위해 북을 치며 즐겁게 해주는 동안 류는 유제타가 감기에 걸려서 오늘 자신이 왔다고 말한다. 키리오는 그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신이 난다. 쌍둥이는 세이카와와 놀고 싶어한다. 타카는 바보 같은 유제타가 왜 여기 있냐고 말하고 재채기를 한다. 류는 수업에 가야 한다며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는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며 떠나고 아이들도 잘 가 라고 말하며 손을 흔든다. 이제 아이들은 너무 멀리 서 있고 세이카와는 아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한다. 카테로는 그를 지지하며 손을 그에게 얹는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다. 세이카와는 모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중히 인사하며 장황한 설명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합니다. 아이들은 이를 자신들이 이제 책임자라고 해석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끌어당기며 다른 놀이를 가르쳐주겠다고 말하자 이제 아이들이 자신에게 편안함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유제타는 침대에 누워 아이들이 자신을 너무 보고 싶어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자신 없이 아이들이 모두 울고 있을 모습을 상상합니다. 카테로는 슬픈 판다 그림이 있는 책을 들고 있습니다. 유제타는 세이카와에게서 전화를 받기 전까지 거의 쉴 수 없었습니다. 통화 연결이 좋지 않았지만 미도리와 관련된 긴급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전화를 다시 걸었지만 서비스가 불가능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걱정됩니다. 10분 전의 회상 장면에서 미도리는 기저귀가 세이카와의 등에 새어나와 울고 있습니다. 그는 기저귀를 갈아야 한다고 말하고 키리는 기저귀를 가지러 뛰어가고 타카는 물티슈를 가지러 갑니다. 세이카는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지만 뛰지 말라고 재촉한다. 키린이 타카와 부딪히면서 둘 다 넘어지고 기저귀가 물에 젖는다. 그들은 울기 시작하지만 세이카는 당황하지 말라고 말하고 미도리와 관련된 응급 상황이라며 유제타에게 여분의 기저귀를 요청한다. 하지만 미도리가 그의 휴대전화를 쳐서 물에 빠뜨린다. 키리는 모두 타카의 잘못이라고 말하며 울기 시작한다. 타카는 내 잘못이 아니라고 소리친다. 미도리도 크게 운다. 그리고 모두 우는 것을 보고 쌍둥이들도 울기 시작한다. 카테로를 제외하고 베이비시터 클럽은 울음바다가 된다. 세이카는 미도리를 눕히고 상황을 책임진다. 안경을 고쳐 쓰고 소매를 걷어 올리며 그는 천을 들어 올린다. 한편 류와 그의 반 친구들은 체육 시간에 조깅을 하고 있다. 갑자기 한 남자가 땅에 쓰러지며 류를 놀라게 한다. 곧 그는 그가 아직 몸이 좋지 않지만 미도리의 응급 상황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유제타라는 것을 알게 된다. 류와 하야토는 그를 돕고 유치원 방으로 데려간다. 하지만 미도리는 아무렇지도 않다. 세이카와가 미도리를 위해 천기저귀를 만들고 더러운 옷을 빨아준 덕분에 유제타는 안심한다. 타카와 키리는 그에게 우리는 괜찮아요. 가서 쉬세요 라고 말한다. 카테로는 레몬티를 마셔요 라고 말하고 쌍둥이는 우사 빨리 나아요 라고 말한다. 유제타는 감정이 북받쳐 울고 하야토는 너무 어른인데 울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 유제타는 이제 떠날 준비를 했지만 미도리가 그의 바지를 잡아당겼다. 세이카와는 미도리가 그의 부재를 가장 걱정했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미도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는 얼굴을 붉혔다. 류는 미도리가 처음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놀랐다. 다음 날 유카리는 미도리를 안고 울상을 지었다. 미도리의 첫마디가 엄마나 아빠여야 하는데 불공평하다고 말한다. 유제타는 미안하다고 말하고 미도리는 웃는다. 다음 장면에서 유키는 어린이집 교실 주변을 살금살금 돌아다니며 공을 줍고 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자신이 류를 엿보러 온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하지만 애써도 결국 안을 들여다보게 된다. 타쿠마가 그녀를 발견하고 류가 밖을 보기 직전에 재빨리 숨는다. 이노마타가 나타나 왜 덤불 뒤에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류를 엿보는 게 아니에요. 공 때문에 여기 있었어요. 라고 말한다. 하지만 공이 없어졌고 카트가 가지고 논다. 이노마타는 변명하지 말라고 하고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아이들과 혼자 놀기가 어색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한다. 하지만 대답이 없자 그녀는 떠나기 시작한다. 유키가 그녀를 멈추며 저는 어린아이들을 어려워해요. 라고 말한다. 아이들이 무슨 일인지 보려고 창문을 열자마자 이노마타가 나서서 류에게 유키가 어린아이들에게 적응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알린다. 그녀는 유키의 손을 잡고 유치원 교실로 안내하고 타쿠마는 창문을 타고 올라가려 하지만 류가 막는다. 이노마타는 그녀에게 미래를 위해 아이들에게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얼굴을 붉혔다. 방에서 유키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아이들도 유키를 바라본다. 키린이 이름을 묻고 그녀는 자신을 소개한다. 아이들이 일제히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하며 그녀를 당황하게 한다. 류는 아이들이 너와 편안해 보인다고 말하며 그녀를 당황하게 한다. 키린이 그녀의 가슴에 뛰어올라 엄마 같다고 말하며 유키는 얼굴을 붉힌다.
다른 아이들도 만져달라고 한다. 류와 이노마타가 재빨리 아이들을 제지한다. 유제타는 아이들의 에너지를 돌리기 위해 산책을 제안하고 아이들은 흥분하며 문으로 달려간다. 산책을 위해 각 10대는 한 아이와 짝을 이룬다. 키리는 이노마타에게 내 손을 꽉 잡고 놓지 말라고 말한다. 유제타는 타카의 손을 잡지만 타카는 너 싫다고 말한다. 류는 쌍둥이들에게 자신과 함께 가자고 하고 쌍둥이는 동의한다. 카테로는 류를 바라보고 류는 유키에게 카테로가 가장 차분하니 카테로의 손을 잡으라고 말한다. 유키는 카테로의 손을 잡아달라고 하고 카테로는 유키의 손을 잡는다. 유키와 카테로는 손을 잡고 걷는다. 유키는 감동해서 카테로가 정말 귀엽다고 생각한다. 유키는 과거 아이들이 자신에게 침을 뱉거나 치마를 들추려 했던 기억을 떠올리지만 카테로 같은 아이들과 함께 있어서 안심한다. 유키는 카테로가 류와 함께 있지 못해서 실망한 것을 눈치챈다. 유키는 카테로가 울고 있다고 생각하고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아준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콧물이었고 유키는 놀란다. 그래서 타카가 와서 치마로 코를 닦기 시작하자 류가 그를 멈춥니다. 키린이 유키에게 달려가 손을 내밀어 달라고 합니다. 키린은 유키에게 벌레를 주고 유키는 충격을 받아 기절하며 류나 이나마타처럼 아이들과는 절대 친해질 수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사실에서 의식을 회복하자 류가 나타나 깨어났냐고 묻습니다. 유키는 몸을 일으켜 앉으며 얼굴을 붉히며 내가 여기까지 안겨왔어 라고 묻습니다. 류는 유제타가 너를 여기까지 데려왔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괜찮냐고 묻지만 유키는 속상해하며 류에게 어린애들과 잘 지내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말합니다. 류는 아이들과 있는 건 정말 힘들어. 나도 콧물이나 더러운 건 싫어해.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라고 안심시켜줍니다. 나는 그냥 익숙해졌을 뿐이야. 나도 남자아이지만 벌레는 역겹거든. 류는 아이들은 놀 때 거침없지만 익숙해지면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설명합니다. 바로 그때 유제타가 창문을 열고 아이들이 사과하고 싶다고 전해요. 키린이 후회하며 말해요. 꽃은 벌레처럼 무섭지 않죠? 유키가 꽃을 받아 고마워해요. 유키가 웃자 아이들 모두 웃어요. 그러고 나서 유키는 류에게 이나마타가 어디 있는지 묻고 류는 이나마타가 방금 전에 떠났고 당신을 그 일에 끌어들인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해요. 이 말을 들은 유키는 이나마타를 따라 뛰어가요. 이나마타는 자신이 하는 일마다 망친다고 생각하며 속상해하고 있어요. 그때 유키가 뒤에서 이나마타를 껴안고 모든 것에 대해 고마워해요. 이나마타는 얼굴이 붉어지고 애정을 느껴요. 다음 장면에서 류의 친구가 전화해서 영화 보러 가자고 초대해요. 류는 카테로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거절해요. 세이카와가 나타나서 제가 돌볼 테니 가도 된다고 말해요. 떠나면서 류는 세이카와에게 동생을 돌봐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카테로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 착하게 있으라고 말한다. 그리고 카테로는 고개를 끄덕인다. 세이카와는 류에게 카테로를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확신시켜준다. 그런 다음 카테로의 손을 잡고 작별 인사를 한다. 류가 떠난 후 카테로는 류가 없어서 슬퍼한다. 그래서 세이카와는 간식 좀 가져다 줄까? 라고 묻는다. 하지만 카테로는 고개를 젓는다. 간식 작전이 실패하자 세이카와는 놀이를 제안하기로 한다. 그는 화분에서 고양이 꼬리처럼 생긴 식물을 뽑아 카테로 앞에서 흔든다. 카테로는 즉시 눈이 반짝인다. 세이카와가 계속해서 식물을 흔들자 카테로는 흥분해서 얼굴이 붉어진다. 세이카와가 식물을 들어 올리자 카테로는 즉시 그것을 잡는다. 한편 류는 친구들을 만난다. 하야토도 얼굴에 흠집을 입고 나타난다. 류는 여자랑 있었냐고 묻는다. 하야토는 형이 자기를 물어서 때렸다고 설명한다. 이제 무서운 좀비들이 한 여자에게 다가가고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친다. 류와 하야토를 제외한 친구들은 극도로 공포에 질린 채 이 무서운 광경을 지켜본다. 저택에서 세이카와는 공에 류의 그림을 그려 던진다. 카테로는 공을 가지러 뛰어가지만 잡으려다 실수로 공을 멀리 밀어낸다. 그리고 저택 주변을 쫓아다니기 시작한다. 카테로가 모퉁이를 돌자 세이카와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한다. 그는 큰 창문이 있는 방에 들어가게 된다. 바람에 커튼이 흩날리고 책상 위 책장이 넘겨진다. 세이카와는 공을 집어 카테로에게 건넨다. 그는 이곳이 회장의 돌아가신 아들과 그의 아내의 서재라고 말한다. 그는 회장의 아들이 자신에게 세이카와 여기 와봐 웃긴 이야기 모음을 읽어줄게 라고 말했던 순간을 떠올린다. 내가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배꼽 잡고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는 또한 회장이 서재 청소 그만해. 아무도 안 쓰잖아 라고 말했던 때를 떠올린다. 하지만 나중에 그는 두 사람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서재 환기를 시키는 그녀를 보았다. 카테로가 그를 부르자 그는 책상 위 책을 집어든다.
그는 책을 내밀고 세이카와는 그것을 받으며 읽어달라는 거야 라고 묻자 카테로는 고개를 끄덕인다. 회장이 차에서 내려 저택으로 향하던 중 서재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지만 이내 세이카와가 카테로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을 깨닫는다. 저녁에 류는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달려간다. 같은 시간 세이카와와 카테로는 현관에서 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문이 열리자 카테로는 일어나 형에게 달려가 안긴다. 세이카와는 카테로가 너를 보고 싶어 안절부절 못해서 여기서 기다리기로 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카테로는 여전히 형에게 매달려 있다. 류는 카테로를 돌봐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그는 주머니에서 세이카와를 위한 기념품으로 좀비 열쇠고리를 꺼낸다. 카테로는 그것을 좀비라고 부른다. 류는 세이카와가 싫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기꺼이 받는다. 그는 류에게 너희들 덕분에 멋진 하루를 보냈다고 말한다. 그때 회장님이 나타나 세이카와에게 저녁 준비를 시작하라고 지시하고 그가 가자 류에게 그를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류는 세이카와에게 카테로와 어떤 게임을 했는지 묻습니다. 그는 고양이 장난감을 흔들며 이런 표준적인 게임을 했다고 말하고 카테로는 류에게 자신의 공을 보여줍니다. 이제 12월이 시작되고 도시는 완전히 크리스마스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카테로는 어디에나 있는 산타클로스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는 산타를 볼 때마다 길에서 계속 멈춰 섭니다. 산타 복장을 한 남자는 카테로의 시선에 불안하게 뒤를 돌아봅니다. 그는 심지어 산책하는 개를 데리고 있는 남자를 산타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류는 어린이집에 도착하자 지쳐 쓰러집니다. 그는 유제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유제타는 그래서 여기 늦게 온 거라고 말합니다. 카테로는 도박 광고지를 응시하고 유제타는 너무 어리잖아 라고 말한다. 류는 산타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지적한다. 타카가 다가와서 장난감 코너에서 정말 멋진 산타를 만났어 라고 말한다. 그때 유제타가 그를 놀리며 착한 아이들에게만 산타가 온단다. 너는 나쁜 아이잖아 라고 말한다. 타카는 눈물을 글썽이며 착한 아이라고요 라고 말한다. 유제타는 근데 브로콜리는 안 먹잖아 라고 말한다. 타카는 브로콜리 싫어하는데요 라고 대답하고 유제타는 그래서 산타가 안 오는 거야 라고 말한다. 그래서 타카는 브로콜리 먹을게요 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이 대답하기 전에 하야토가 유제타를 치면서 일부러 동생 울렸지 라고 비난한다. 그러자 타카는 형에게 산타 우리 집에 올까? 라고 묻는다. 하야토는 진실, 산타는 없다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류가 그의 꿈을 깨지 말라고 그를 멈춘다. 카테로는 타카에게 다가가 스웨터를 잡아당기고 타카가 돌아서자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착한 아이라고 부른다. 타카는 산타가 올까요? 하고 묻는다. 카테로는 고개를 끄덕인다. 12월 18일 키린이 나타나 산타에게 소원을 빌었지만 비밀이라고 말한다. 키린의 아빠는 그녀의 귀여움에 감탄하며 류에게도 눈치챘냐고 묻고 반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다음 날 아이들이 놀고 있는 동안 유제타는 하품을 한다. 바로 그때 아마다와 유키를 발견한다. 12월 20일 쌍둥이는 산타에게 우리를 영원히 함께하게 해달라고 빌었다고 말한다. 쿠스가 쌍둥이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때문에 류의 도움을 요청하며 온다. 12월 21일 유카리는 귀여운 미도리를 안고 미도리 아빠를 위한 산타복을 만들었어요 라고 말한다. 류는 산타 복장을 한 자신을 상상하며 완벽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미도리는 웃는다. 나중에 체육복으로 갈아입으면서 류는 산타 복장을 할까 고민한다. 류의 큰 배를 본 유자카와는 류, 뭘 하려는 거야? 라고 묻는다. 류는 당황하며 산타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한다. 유자카와는 류가 임신한 척하는 줄 알았다. 유키가 류를 엿보러 온다. 카와타가 남자애들 갈아입을 때 엿보지 마 라고 말한다. 소년이 묻는다. 내 동생한테 산타가 되어줄래? 다른 소년이 말참견하며 산타 되는 건 아빠 일 아니야? 친구가 그를 치며 바보야. 걔는 부모님이 없잖아. 그리고 사과한다. 류는 카테로에게 산타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산타가 정말 기대된다. 한 소년이 울먹이며 형으로서 얼마나 멋진 거야? 다른 소년도 감정이 북받친다. 그들은 류에게 산타복을 온라인으로 사라고 제안하지만 그의 스마트폰이 작동하지 않는다. 회장님께 새 스마트폰을 달라고 부탁하라고 권하지만 류는 그들을 거둬주신 회장님께 선물을 사드리고 싶어 한다. 헤야토는 우연히 듣고 체육관을 가지 않고 회장실로 갑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두 사람은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고 신이 납니다. 세이카와는 그들을 위해 푸짐한 잔치를 차립니다. 카테로는 먹을 준비를 합니다. 류는 우리 둘에게는 너무 많아라고 말합니다. 세이카와는 회장이 일 때문에 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카테로는 슬퍼합니다. 세이카와도 일이 있어서 올 수 없다고 하자 카테로는 더 슬퍼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고 떠납니다. 둘만 남게 되자 카테로는 류의 소매를 잡습니다.
류는 그를 위로하며 형이 여전히 여기 있고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다고 말하고 산타에게 곧 갈 거라고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카테로는 신이 납니다. 그러고는 친구들이 구해준 산타 복장이 생각납니다. 그는 카테로에게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걷자 그의 아기 동생이 그를 따라옵니다. 그는 뒤돌아보고 카테로가 뒤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는 산타 복장을 가져 화장실 밖으로 나가 입습니다. 하지만 그가 안에 앉자 카테로가 이미 안으로 들어온 것을 봅니다. 그리고 류는 산타로 변신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리고 카테로의 눈이 반짝이며 산타가 왔다고 말합니다. 문이 열리자 모두가 그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기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류는 얼굴을 붉히고 카테로는 눈이 반짝입니다. 회장님은 류에게 다가가 선물로 그의 머리를 살짝 치며 철이 안 든 아이는 싫다고 말합니다. 회장님은 그에게 선물을 건네주고 류는 그것을 받습니다. 모두 행복한 표정입니다. 아이들, 부모님들, 그리고 류의 친구들. 하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카테로입니다. 하야토가 류의 깨진 휴대폰을 회장님께 알렸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류는 회장님께 새 휴대폰을 선물로 받습니다. 함께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모두 5부터 역으로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사진이 찍히는 순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칩니다. 이것으로 우리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좋아요 100만 개를 목표로 해봐요. 이와 같이 아름다운 영상을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항상 읽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최고입니다.